일단 공통수학 2 마무리하고 갑니다. 그 스텝 3 후반부만 풀어오자 그랬는데 문제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 그치? 어려운 문제가 조금씩 껴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어려운 걸 먼저 좀 조지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건 모르겠습니다 싶은 문제가 있으면 지금 번호를 말씀하세요. 제가 진심 모드로 걔네들은 풀어드릴게요. 응? 715 이거는 건드리지 못하겠다 싶은 애들. 또 21번. 21번 또 없어. 이거 두 문제뿐이야? 아예 있는데. 어. 뭡니까? 예. 17번 아주 좋아요. 또 뭐라고? 22번 또 24번 아하 그래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일단 어려워. 알아요. 일단 그 좀 어려운 걸 먼저 좀 조지고 가고 싶은데 내 생각에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17번 정도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17번 정도. 그 다음에 누가 있냐? 15번? 15번이 뭐지? 715, 721, 717, 718, 718? 721, 그 다음에 722, 724. 하나씩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좀 내 생각에는 지금 여기 3스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717번일 것 같거든? 뭐부터 한번 보고 갈게. 얘들아, 어려운 거 먼저 조지고 가죠. 일단은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얘가 지금 동점이야. 동점.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y는 x분의 a 그래프 위의 점 q의 개수가 3개래. 다시 y는 x분의 a 위의 점 q가 3개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는 여기 위를 돌아다니는 점 p고 상황 파악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유리함수 어떤 위의 점이 q인데 그 녀석은 뭔가 3개로 위치가 결정돼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나? 이때 1보다 큰 양수 a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조건이 선분 PQ의 중점을 뭐라고 했을 때? M이라고 했을 때 M으로부터 원점 0,0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 얼마라고 줬어? 2루트 2다 라고 주셨습니다. 괜찮나? 그럼 너희들이 생각하기로 어떤 Q라는 점이 결정이 돼 있으면 P는 움직이는 점이니까 그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얘네들의 중점도 계속 움직이고 있겠지. 맞아 지환아? 즉 M이란 점도 너희들이 동점으로 파악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점 M이 돌아다닐 수 있는 점이 있을 텐데 그 점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 그 자취 위에서. 그 자취 위에서 움직이는 M으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준 겁니다. 너희들이 일단 M의 자취를 생각해야 되고, 이거 중점의 자취거든? 중점의 자취. 좀 더 일반화시키면 내분점의 자취다라고 해서 우리가 평면좌표 할 때 다뤘던 내용인데, 아이들아 이런 내용 기억해?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위를 돌아다니는 점, 동점에 대해서 얘네 둘을 M 대 N으로 내분한 이런 점의 자취 연결하면은 무슨 도형 나와? 이렇게 M 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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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대 N으로 이렇게 나누는 애들을 싹 다 연결하면 무슨 선 나와? 얘랑. 어서 오세요. 평행한 직선 날라오지. 그래 안 그래? 닮음이잖아, 닮음. M 대 N, M 대 N 하면 무조건 평행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 기억해? 맞아? 그럼 M 대 N이 1대 1이면 얘가 중점의 자취 아니야. 즉 중점의 자취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평행선이야, 평행선. 그래서 앞에 공수투 초반부에 했던 그 평면좌표 자취의 방정식, 그 느낌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이거 말을 잘 파악해야 돼. 일단 요거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면 이 Q라는 점을 고정시켜 놓고 생각해야 돼. Q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하셔야 편안하게 풀려. 얘들아, 요게 핵심 아이디어거든. Q라는 점이 어떤 위치가 결정돼 있다라고 생각해. 알았지? 무슨 말이냐면 대충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뭔가 유리함수 위의 점이 Q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Q라는 점이 어딘가 있었다라고 생각해봐. 괜찮아? 그리고 어딘가에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라는 이런 직선이 있었단 말이야. 됩니까? 그럼 이 위를 돌아다니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얘네 둘을 연결했을 때 만들어진 이 중점 M의 자취를 보는 거야. 괜찮나? 근데 요 위를 P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모든 점에 대해서 그 중점들을 다 연결해주면 무슨 선 나타날 거라고 얘들아? 평행선, 기울기 얼마짜리인 직선 나타나겠냐?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나타나겠지. 걔네들을 다 연결해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나타날 거야. 얘가 현재 M의 자취라고. 요거 이해가 가나?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인데 요 직선과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만큼 Q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단 말이야 항상.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요렇게 직선에 수직인 직선을 그었다라고 생각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항상 같은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중점의 자취였으니까. 이거 이해가 가나?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 그럼 Q라는 점이 이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만큼 거꾸로 생각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얘로부터 떨어진 거리만큼 같은 거리만큼 Q가 떨어져 있어야 되지. 맞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현재 이 그림하고 똑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이 유리함수 위에 몇 개가 더 찍혀 있을 것 같아? 이 그림하고 똑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게. 얘로부터 보라색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 Q가 이 그래프에서 여기 내가 그은 이 구부러진 선에서 몇 개가 더 찍혀 있을 것 같냐? 하나가 더 찍혀 있을 것 같아? 여전히 이렇게 기준선으로 평행선을 쫙 그었을 때 여기 만나는 점 생기지. 맞아? 여기 떨어진 거리가 보라색이면 여기도 이렇게 이었을 때 떨어진 거리가 똑같이 길이가 같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이해가 가냐? 즉 Q와 얘의 중점의 자취를 구한 게 아니라 중점의 자취를 먼저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로부터 떨어진 거리만큼 똑같은 거리만큼 간 지점으로 평행선 다시 날려주면은 Q라는 점이 또 하나 찍힐 수 있다. 위치가. 이해가 가냐? 즉 이런 모습을 만족하는 점 Q는 항상 이렇게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페어로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이거 이해 가니? 잘 생각해야 돼. 이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을 만족하는 Q라는 점이 여기도 찍히지만 이런 데도 찍힌다라는 겁니다. 근데 늘 페어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 만약에 떨어진 거리가 우연히도 저 유리함수에 틱하고 뭐 하는 순간이면 얘들아 유리함수에 틱하고 뭐 하는 순간이면 에이씨 이걸 쓸까? 만약에 이 파란색으로 그은 요 직선이 이렇게 스르륵 틱하고 뭐 하는 순간이면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어? 접하는 순간이면 그걸 만족하는 점 Q가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를 잘 해야 돼. 상황 파악돼? 그럼 요 문제는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위를 움직이는 게 이제 M의 자취인데 그 M부터 0,0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 2루트 2라 그랬지. 맞아? 즉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어떤 직선으로부터 0,0까지 떨어진 거리가 2루트 2라고 주어진 거야. 뭐 전과 집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직접 직선을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좀 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X축 Y축이 있었는데 어떤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루트 2인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자취가 뭐가 돼? 원이 되지. 맞아? 반지름 길이 2루트 2짜리인 원 되는 거 아니야? 반지름 길이 2루트 2짜리? 뭔 소리인지 알겠냐? 그럼 요 녀석이랑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M의 자취가 접하시려면은 요런 식으로 그림 그려져야 되는 거 맞지? 요런 식으로. 맞아? 이해가 가냐? 여기서 접하셔야 원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현재 2루트 2 되는 것 같아. 요렇게 되시면서 됩니까? 그럼 지금 요렇게 이어준 요 선은 기울기 얼마짜리야? 기울기 얼마짜리야 태준아? 이거 1짜리니까 요 선 자체가 지금 기준이 되는 선 y = x가 될 거야. 요렇게 y = x가 될 거라고. 됩니까? 그럼 공교롭게도 현재 여기가 지금 2,2거든? 2,2? 맞습니까? 2,2인데 아까 최초 기준선으로 주어졌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지. 맞아? 그래서 그림을 좀 도형화 시켜보면은 얘가 우연히 여기 2,2 두 개의 절편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다고. 됩니까? 다음 이제 요 녀석이 현재 m의 자취로 가능한 직선 첫 번째고 얘도 m의 자취로 가능한 직선 두 번째다라고 인식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았냐? 지금 이제 얘네들이 그러면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2 해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루트 2, 2루트 2인 거라고. 이해가 가지 지금? 그럼 지금 요 기준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얘는 루트 2가 3번 갔으니까 3루트 2잖아. 맞아? 그럼 이러한 점 Q가 위치할 수 있는 지점을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나, 둘, 세 칸이니까 하나, 둘, 세 칸 간 요런 지점에 현재 이 Q로 가능한 위치가 요런 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 이 선상에 현재 Q로 가능한
위치가 존재할 수 있어. 뭔 소리인지 알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도록. 무슨 말인지 알았어? 중점의 자취가 얘가 나와야 되니까. 얘와 얘의 중점의 자취가 얘가 나오니까. 지현아 이해가 가냐?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한 칸 떨어졌으니까 얘도 중점이 되려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도록 이렇게 한 칸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Q의 자취가 나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Q로 가능한 자취. 위치.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냐? 고정점 Q로 가능한 위치가 요 선상 어딘가에 놓여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근데 고정점 Q는 현재 유리함수 위의 점이야. y는 x분의 a니까 현재 점근선의 교점이 0,0인 기본 유리함수지. 맞아? 이해가 가냐? 그럼 이제 해석이 되나? 그러한 Q로 가능한 값이 몇 개래? 점이 얘들아. 3개래. 3개.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지금 펼쳐져 있으면 이렇게 페어로만 존재하는 모습으로 펼쳐져 있으면 얘들아 즉 얘 통과하고 있고 얘 이렇게 스르륵 통과하고 있으면 가능한 Q가 몇 개 나와? 4개 나오는 거잖아. 그럼 3개 나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틱하고 뭐 했다는 뜻이야? 접했다는 뜻이지. 맞아? 그 원점에 더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원점에 더 가까운 녀석이 틱하고 접하지 않았겠냐? 이해가? 그럼 유리함수가 지금 y는 x에 대해 대칭이니까 점근선의 교점과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접선 나타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즉 우연히도 여기서 틱하고 뭐 하는 순간 생각해주면 돼? 유리함수가? 접하는 순간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니? 그럼 이제 얘 0,0에 대해 대칭이니까 하나, 둘, 세 칸 간 지점 하나, 둘, 세 칸 간 지점 여기가 지금 똑같이 얘랑 대칭점이 될 거고 나머지 유리함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가 가? 그럼 현재 점 Q로 가능한 위치가 여기 하나, 여기가 Q1 그 다음에 점 Q로 가능한 위치가 여기 하나 Q2 그 다음에 여기 하나 Q3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이해가 갑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니? 해석 잘해야 돼. 여기서 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느낌이랑 이어지냐면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과 가장 가까운 순간을 때리는 거고 현재 접하는 상황이지. 됩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하던 짓거리야. 그럼 현재 X축, Y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유리함수인데 여기 기울기가 1짜리인 Y = X가 날아가고 있었고 유리함수가 이렇게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지금 Q가 접점이었다라고 알고 있는 거라고. 됩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요거 대각선 길이가 여기 한 칸 내가 루트 2라고 잡았잖아. 그지? 그럼 루트 2 가면 몇 루트 2야? 3루트 2니까 접점에서 수선 내려주면 여기가 3루트 2니까 이거 한 변 길이 얼마짜리인 정사각형이겠냐? 3짜리인 정사각형이겠죠. 맞아? 구하고 싶은 거는 y는 x분의 a에서 a 값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지? a가 의미하는 거 뭘로 읽어야 된다고? 이거 직사각형의 넓이. 그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정사각형 넓이죠. 점근선 교점과 가장 가까운 순간이니까 y = x랑 이렇게 만나고 있는 순간이다 라는 겁니다. 맞아? 답 얼마야? a 값 9야. 무슨지 알겠니? 그래서 수식 단 한 줄도 쓰지 않았고 그냥 머릿속 생각만으로 풀어내는 문제죠. 맞아? 이해가 가냐? 그래서 해석만 잘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문제는 Q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해야 편안하게 풀려. 알겠습니까? 경수야 이해가 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를 이제 해설지를 아마 펼쳐보면 막 Q의 좌표를 뭐 x1, y1이라고 잡자, Q의 좌표를 x2, y2라고 잡자, 뭐 M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잡자 한 다음에 막 무슨 자취 해방 정식을 구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식으로 쓴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이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 이 생각을 한 사람이 이제 그거를 해설을 쓰려고 그렇게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막 너네 입장에서 실제 문제를 풀 때 이제 그거를 깔끔하게 식으로 정리해서 모든 걸 증명하면서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어떤 디자인이 되고 있는 건지를 잘 생각해야 돼. 알았지? 핵심은 중점의 자취를 지금 째린 겁니다. 중점의 자취가 평행선이 나왔고 그 평행선이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를 줬으니까 나타날 수 있는 자취가 2개구나. 그럼 이 거꾸로 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점의 자취를 알고 있는 거니까 요렇게 똑같은 거리만큼 간 지점에 Q가 있을 수 있구나. 요렇게 똑같은 거리만큼 간 지점에 Q가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걔가 유리함수 위의 점인데 3개밖에 안 나온다 라고 했으니까 둘 중 하나는 접하고 있는 모양새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넘어가도 되지? 내 생각엔 그래서 얘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 현재 요 숙제에서 717. 답은 9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뭐 순서대로 볼까요? 715번.
뭐라고 나왔어? fx가 현재 루트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n 더하기 3이다 라고 줬고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n분의 4 더하기 a인가요? x가 2보다 클 때 이러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킥이 되는 조건이 자연수 n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최초 해석은 마지막에 이제 답 낼 때 좀 피곤하긴 하거든요. 어떤 실수 k에 대해서 함수 fx의 치역이 이 녀석의 치역이 y가 k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태준아 몇 대 몇 대응이야? 1대1 대응이지. 대응이다 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fx의 그래프는 y 콜 2x와 만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y는 2x와 교점이 있으면 안 돼. 그랬을 때 2a-3n의 제곱의 값을 구해줘 라고 했어. 맞아? 그럼 여전히 찢어져 있는 함수고 무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 위주로 읽어주는 거 맞지? 맞아? 아 무리함수가 아니라 유리함수. 그 다음 무리함수는 시점 기준으로 보는 거야. 시점이 얘는 2n, 3에 찍혀있냐?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방향 읽어보니까 시점으로부터 왼쪽 위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것 같아. 맞지? 잘 읽었지 얘들아?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의 교점이 현재 마이너스 n, a에 찍혀있고요. 그럼 요렇게 점근선 있었을 때 비례상수가 마이너스 4로 결정됐으니까 요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좀 다행히도 위치가 다 결정돼 있는 게 봐봐. 점근선, 세로 점근선이 x 이퀄 마이너스 n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y 이퀄 a고. 맞아? 근데 비례상수가 요렇게 그래프도 결정돼 있는데 다행히도 n이 무슨 수라고 줬어? 얘들아? n이 무슨 수라고 줬어? 최초에 자연수라고 줬잖아. 듣고 있냐? 정신 차려. n이 자연수라고 줬잖아. 태준아 그럼 마이너스 n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얘가 100% 음수고요. 지금 요 유리함수는 x가 2보다 큰 지점만 가져오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가 음수면은 2라는 값의 위치가 이렇게 결정돼 있더라 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2보다 큰 지점만 가져오는 거니까 여기 빵꾸 뚫고 오른쪽 요 지점만 가져오는 거지. 다행히 세로점근선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야. 이해가 가냐?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지금 x 이퀄 2n이라는 좌표인데 시점 좌표가 여전히 n이 자연수니까 얘가 2 이상이란 말이야. 그지? 2 이상이면은 해봤자 여기가 2가 되고 지금 기준이 되는 2라는 시점은 웬만하면 이렇게 얘보다 왼쪽 지점에 놓여있을 거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들아? 그래서 기준이 되는 요 점이랑 요 좌표를 좀 찍어놓고 갔다라고 생각하면 2에서의 함수값들을 구해주면 되잖아. 즉 무리함수가 이렇게 시작되는 좌표는 현재 2, 루트에 2n-2 더하기 3이다 라고 찍을 수 있고요. 유리함수가 이렇게 시작되는 좌표는 현재 2, 아까 얼마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2 더하기 n분의 4 더하기 a다 라고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됩니까? 그럼 얘네들을 이제 그래프를 접합시켜주면 되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접합시켜주는 거야? x 이퀄 2를 기준으로 접합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x 이퀄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지금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이 녀석은 점근선이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 이렇게 y 이퀄 a가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현재 여기서 빵꾸 뚫려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됩니까? 이때 여기 y 값은 마이너스 2 더하기 n분의 4 더하기 a다 라고 이렇게 펼쳐지는 거 맞지? 이거 이해 가냐? 그럼 그래프를 이제 여기다가 접합을 시킬 건데 무리함수는 그냥 2, 어쩌고 해서 쭉 왼쪽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 맞아? 근데 얘가 지금 치역이 y가 k보다 크다 어떤 실수 k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뜻은 근데 어떻게 읽어주면 되냐면 중간에 치역이 끊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 치역이 끊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함수를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강제로 갖다 붙이는 순간 얘들아 여기 중간에 공백이 생기지. 즉 치역이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그리고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중간에 끊기는 포인트가 생겨. 근데 얘는 끊김없이 계속 이어져 있다는 뜻이잖아. 맞습니까? 거기다가 1대1 대응이라고까지 친절하게 주었습니다. 가로선하고 만나는 점이 딱 하나씩밖에 안 나와야 돼. 그럼 누가 봐도 이 시점이 어디 올라가 있어야 돼? 여기 올라가 있어야 되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해가 가냐? 점근선까지는 얘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점근선 영역까지 얘가 시점으로 채워주면서 이렇게 끊김없이 무리함수가 올라가고 있는 불연속 그래프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해가 가나? 그럼 가로선 아무리 그어봤자 뭐야? 안 만나자 하나씩밖에 안 만나잖아. 즉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실수 K가 현재 여기가 되겠죠. 맞아? 이해가 가냐? 근데 뭐 K를 구하는 문제냐? K를 구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여튼 이런 모습이야. 되나요? 그럼 아까 무리함수의 시점 좌표 여기가 Y좌표 내가 여긴 거 시점은 아니었지만 여기 연결된 좌표가 여긴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 A라고 내가 점근선이라고 알고 있는 좌표가 루트에 2n-2 더하기 3이 돼야 돼. 이해가 가나?
상황 파악되지?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적인 조건이 지금 y = ex와 교점을 갖지 않는다 라는 건데, y는 ex와 교점을 갖지 않는다는 말은 여전히 기준이 되는 지금 찢어지는 좌표가 2니까 얘는 현재 몇 컴마 몇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2,4를 지나가는 직선이지. 맞아? 그럼 2,4의 위치가 여기 찍히냐 여기 찍히냐 여기 찍히냐 이런 것들을 때려주면 좋을 것 같거든? 2,4가 여기 찍혀있으면 맞나 안 맞나? 만나잖아. 그지? 2,4가 여기 찍혀있어도 만나는 거지. 맞아? 그럼 2,4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찍혀있어야 되지 않겠냐? 2,4가? 그래 안 그래? 그래야 y = ex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 만나는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되나? 이 아래쪽으로 찍혀도 여기 유리함수를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조건 어떻게 쓰면 돼? 현재 이 함수값은 4보다 커야 되고 이 함수값은 4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지. 얘는 지금 빵꾸 뚫려 있으니까. 이해갑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건을 이렇게 두 개로 뽑아주시면 나쁘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냐? 지연아 이해가 가? 그럼 요거 넘겨주면 요거는 쉬운데 2n-2가 1보다 작다니까 제곱해봤자 1보다 크다니까 2n이 3보다 크다 나오면서 n이 2분의 3보다 크다지. 맞아? 근데 어차피 n은 자연수니까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은 이제 누구부터 대입할 수 있어? 우리가 2부터 대입할 수 있어. 2, 3, 4 이런 애들부터 이제 출발한다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좀 쉽지 않은데, 두 번째를 풀려면 여기 위에서 알아낸 a 값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사용하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4 더하기 a니까 얘를 더할 거라서 루트에 2n-2 더하기 3을 a라고 그대로 썼어 얘들아. 그지? 그 녀석이 4보다 작거나 같아를 풀면 되지. 이거 순서만 좀 바꿨으면 루트에 2n-2 빼기 n 플러스 2분의 4란 녀석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만들어졌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럼 자연수 n의 범위에서 현재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을 찾아내야 되는데 n은 일단 2 이상인 건 내가 얻었단 말이야? 괜찮냐? 그럼 니들 살면서 수학 인생에서 이런 부등식을 직접 계산해서 풀어본 적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잖아. 고1 수학에서 이런 거를 계산을 시켜? 안 시키잖아. 으이씨 어떡하지? 했을 때 자연수 조건이다 라는 거에 주목해서 여기가 좀 어려운 포인트인데 아이디어? 잘 모르겠으면 무식하게 하나씩 뭐 해보겠다는 생각이야? 얘들아 대입해볼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서 어떻게 손을 대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을 다루는 가장 기초적인 마인드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대가리 깨질 때까지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이해가? 그럼 n은 2부터 집어넣으면 되니까 n에다가 한번 2를 집어넣어 볼게. 지원아 그래도 돼? 그래 되냐?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2 4 빼기 2니까 여기가 루트 2가 되나?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4분의 4니까 빼기 1 되시면서 이거 1보다 작거나 같냐? 맞아? 그래서 얘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이야. 됩니까? n이 몇이었을 때? 2였을 때. 그럼 n에다 3 집어넣어 볼까? n에다 3을 집어넣는 순간 여기가 3이 6 빼기 2니까 루트에 4지. 다음 3이 6이니까 얼마야? 빼기 5분의 4지. 맞아? 그럼 2 빼기 5분의 4니까 얼마야? 2 빼기 5분의 4 얼마야? 5분의 6이잖아요. 요거 1보다 작습니까? 아니지. 1보다 커지면서 여기서부터 탈락이지. 그럼 이제 감 좋은 친구들은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걸 느낄 텐데 왜? n에다가 내가 지금 이 이후로 집어넣을 값은 더 커지지. 점점 더 커지는데 요 값은 n을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 어떻게 돼? 커지지. 그 다음에 요 분수를 빼는 건데 요 분수는 지금 분모 자리에 n값이 커지니까 n을 키우면 키울수록 어떻게 돼? 숫자가 작아집니다. 이해가? 그럼 얘가 커지고 얘가 작아지면 얘네들이 뺀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지금 얘네들의 차이가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1보다 큰 차이가 나왔기 때문에 4부터는 더 이상 나타날 수 없는 차이다 라는 겁니다. 1보다 작은 차이가. 경수야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럼 유일한 n값 얼마라고 결정해주면 될까? 2라고 결정해주면 돼. 뭔 소리인지 알았어? 나머지 그냥 대입했을 때 안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하나씩 대입하는 거 마지막에 답을 결정할 때 아마 이 그래프 개형까지 추론은 잘 했을 것 같습니다. 그치? 마지막에 답을 낼 때 하여튼 n값이 2다 라고 결정이 됐으면 a값도 결정이 되는 것 같아. 아까 a값이 이 자식이었습니다. 맞아? 그럼 여기다가 a값은 아까 루트에 2n-2 더하기 3이니까 여기다 n자리에 2를 대입하시면 a값이 얼마냐? 2, 4 빼기 2니까 루트 2 더하기 3인가요? 맞아? 이해가냐? 그럼 구하고 싶은 값은 2a 빼기 3n인데 2a는 뭐가 되냐? 저기다 2 곱하면 2 루트 2 더하기 6이 되고요. n이 2였으니까 마이너스 6에 제곱하자는 소리고 6 날라가면서 2 루트 2 제곱하면 답이 얼마야? 8이다라는 결론이야? 되나? 이해가 가? 이 아들아?
할만하지? 빨리 할만하다고 해. 넘어가도 돼? 이 문제는 여기가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아. 하나씩 대입할 생각.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다음 21번 바라볼게. 아하, 21번. 문제에서 뭐라 했어? 가조건은 m의 절대값이 30보다 작거나 같다. n의 절대값도 30보다 작거나 같고 mn도 0이 아니다 라고 줬는데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m제곱 분의 n 마이너스 x 더하기 m분의 m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m분의 1이다 라고 줬고 x는 실수야. 문제에서 얘를 만족하는 x값이 x값을 모아놓은 집합이 주어졌는데 그 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줬지. 맞아? 얘가 공집합이 나와야 돼. 얘를 만족하는 x값, 즉 이 방정식에 실근이 없다는 소리거든. 해가 없다는 소리.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분수식이 포함되어 있잖아. 얘들아 지원아, 항상 분모에는 뭐가 들어올 수 없어? 분모에 뭐가 들어올 수 없어? 분모에는 0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이거 매우 주의하실 사항이야 항상. 그럼 일단 이거 한번 풀어볼게. 직접 풀어보자. 얘가 해가 없을 조건이네. 그럼 분수식이니까 이거 분모 마음에 안 들면 분모 양변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m제곱을 곱해야겠다라고 생각 당연히 해야겠죠. 그럼 곱해주는 순간 얘는 싹 다 약분이 되고 n이 되고 얘는 m 플러스 n이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m이 되지. 그 다음 얘는 x 마이너스 m이 약분되니까 x 플러스 m이 되고 얘가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 서식을 좀 정리해 주시면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인데 x가 여기 껴있으니까 얘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식이 어떻게 돼? 플러스 1이 날아가면서 mx가 되시고요. 다음 나머지 다 이쪽으로 넘겨주면 얘는 n이 있었고 마이너스 m-1이 여기 곱해주면 더하기 m의 m-1이고 그 다음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m이지. 맞아? 식을 좀 정리하면 n 더하기 m의 제곱 마이너스 2m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얘가 mx야. 됩니까?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mn은 0이 아니다 라고 줬기 때문에 양변을 m으로 나누는 거 가능하지. 맞아? 즉 얘는 해가 반드시 존재하는 1차 방정식이야. m분의 n 더하기 m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결정이 돼. 그럼 적당한 정수 mn을 집어넣는 순간 반드시 실수 x는 존재할 수밖에 없죠. 맞아? 근데 해가 없다 그랬어. 1차 방정식은 반드시 해가 하나 존재하는 방정식인데 해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얘가? 정의역 조건에서 걸렸다는 소리야. 해가 나왔는데 분모가 뭐 되는 포인트가 나왔다는 뜻이야? 0 되는 포인트가 나왔다는 뜻이야. 얘 이해가 가? 얘가 탈락되는 근이었다는 뜻이니까 이 자식이 최초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m 또는 마이너스 m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고. 아저씨 이해 가겠어? 해를 구했는데 공집합이었다는 뜻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었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해석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 마지막에 답 낼 때도 요건 니들이 경험해봤던 느낌인데 이제 정수 m, n의 순서상 찾아줘야 되거든? 맞아?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케이스, 얘를 두 번째 케이스라고 놓고 이제 케이스를 셈해주시면 되겠죠. 맞아? 그럼 얘가 되는 케이스에선 m 날라가고 결론적으로 m분의 n이 뭐가 되는 케이스야? 2가 되는 케이스야. 따라서 n이란 녀석이 2배 m이 되는 케이스니까 m과 n의 비율이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됩니까? 그럼 너네 이런 문제 세 본 적 있지? m과 n의 비율이 주어져 있고 절대값 m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순서상 m, n 셈하는 거 공수원에서 뭐 비슷한 문제 풀었잖아. 저번에 한번 시험도 봤고. 그래 안 그래? 그때 뭐 정수근 문제 버전으로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보는 게 편해? 절대값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절대값 m 대 절대값 n의 비율 현재 1대 2입니다 라고 이렇게 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됩니까? 그래 주시면 지금 절대값 m과 절대값 n이 가질 수 있는 거는 1부터 15까지만 가능한 거 아니야? 30 이하니까? 그래 안 그래? 여기가 15가 되면 여기가 30이 되는 거잖아.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더라라는 거야. 그럼 가능한 그냥 일단 15가지밖에 없지. 맞아? 1, 2, 그 다음 2, 4 이런 식으로 세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부호 결정해 주는 거 몇 가지일까? 얘들아, 얘네들이 부호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잖아. 즉 플러스 플러스거나 얘네들은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거나 둘 중 하나지. 그럼 몇 가지야 부호 결정해 주는 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mn의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거. 얘가 부호 결정해 주는 경우의 수야. 결론적으로 총 몇 가지 순서상 나와? 30가지 순서상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거 이해 가냐? 지원아?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볼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m 되는 케이스인데 이제 얘는 살짝 다르거든요. 마이너스 m이니까 얘는 뭔가 소거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봤다라고 생각하면 m분의 n 더하기 2m 마이너스 2가 현재
0 되는 케이스 볼 거야. 괜찮나? 그럼 분모에 있는 m 짜증나니까 양변에 m 곱해주면 n 더하기 2m의 제곱 마이너스 2m이 0이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몇 차 함수 구조 나타나면 2차 함수 구조 나타나. n은 마이너스 2m 제곱 더하기 2m이다 라고 쓰면 얘가 2차 함수지. 되나?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가 카운트하는 방식이 살짝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2차 함수 나타났으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니? 되나? 그럼 2차 함수의 함수값이 30 이하의 정수를 찍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2m에 n-1로 예쁘게 되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씨 요렇게 어딘가 m축이 놓여있어. 이때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일 거란 말이야. 됩니까? 여기 좌표가 지금 0하고 1일 거야. 위로 몰록이야. 됩니까? 근데 mn은 0이 아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0에 찍혀있는 n값은 가져오면 안 돼. n값이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까? 그럼 그 중에서 지금 여기는 당연히 올라오지 못하겠지. m이 정수가 안 되는 포인트니까. 맞아? 이 이후에 있는 포인트 중에서 n값이 30 이하의 정수 찍는 포인트 찾으면 될 것 같아. 맞아? 그럼 여전히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이니까 하나씩 대입해보자고.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얼마 정도 찍는지 한번 계산해보자고 직접. 알겠나요? 그럼 2일 때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냐 얘들아? 도와줘. 2일 때 집어넣으면 함수값 얼마야? 마이너스 4잖아요. 이거 가능해. 그 다음에 3일 때 집어넣으면 3이 6, 2, 마이너스 12잖아. 그지? 맞아? 그 다음에 4일 때 집어넣으면 8, 3, 24, 마이너스 24 여기까지 가능하지. 5일 때 집어넣으면 5, 2, 10, 4니까 뭐가 찍혀? 마이너스 40에 찍히면서 여기서부터 볼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절대값이 30 이하여야 되니까. 즉 가능한 점이 현재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로 카운트 됐는데 2차 함수 여전히 가운데를 기준으로 뭐야? 선대칭이야. 여기 셌으니까 여기 파트 셀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똑같은 정수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에 똑같이 찍혀 있을까요? 맞아? 구체적인 좌표를 찍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찍혀 있겠습니다. 여전히 2차 함수는 대칭성 기준으로 관찰한다라는 생각이야. 알겠나?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그럼 여기서 가능한 수성상 m, n이 몇 가지 나오는 거야? 아이들아 6가지 나타나는 거지. 됩니까? 그럼 가능한 값은 30 더하기 6이다 라고 해서 36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냐? 맞아? 할만하잖아 이 정도면. 얘는 쉽다 그치? 지환아 뭐가 이해가 안 가? 됐어? 넘어갈게. 이거 카운트하는 것만 좀 신경 쓰시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문제 같아. 최초 해석은 해야 돼 얘들아. 분모가 0이 되는 포인트에 근이 걸려가지고 탈락됐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18번을 볼게. 718? 아 나 돌겠네. 718이 안 된다고요 아저씨? 지금 꼭지점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L이라고 하고 직사각형 넓이도 구하라 그랬는데 아저씨 지금 Y축 대칭 상황인 건 보여? 현재 상황이 X축, Y축이 있고 얘는 시점이 마이너스 2,0이고 요렇게 올라가고 있고 얘는 시점이 2,0이니까 요런 식으로 가면서 완벽하게 좀 예쁘게 그려주세요 선생님. 완벽하게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상황인 것 같아? 아저씨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완전히 모양이 똑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뒤집었으니까 됩니까? 애초에 쟤네들이 그냥 Y축 대칭한 관계지.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됩니까? 그럼 요 내부에 이렇게 접하도록 직사각형을 그려주는 순간 얘들아 요 직사각형 현재 얘도 Y축 기준으로 대칭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맞습니까? 지원아 무리함수는 몇 차 함수랑 똑같다고? 2차 함수랑 똑같다고. 다시 무리함수는 2차 함수랑 비슷한 모양이야? 그냥 대가리 꺾어서 바라보면 몇 차 함수라고? 2차 함수라고. 2차 함수에는 무슨 성질이 있어? 기하적인 성질이 있지. 맞아? 무슨 기하적인 성질이 있어? 축의 방정식 기준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갈랐을 때 이 길이가 같고요. 여기 모양에서 얘들아 요 가로 간격이 요 세로 간격을 결정하더라 라는 이야기 기억해? 얘들아 그걸 이렇게 뒤집어주면 무리함수라니까?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대가리 꺾어 바라보면 2차 함수니까 얘가 이렇게 벌어진 2차 함수야. 여기 모양에서 얘들아 이 간격이 누구를 결정해? 이 길이를 결정하더라 라는 생각이 되나? 그럼 내가 요 간격을 m이라고 설정하는 순간 모든 게 식이 예쁘게 세팅되는 거 느껴져? 지금 최고치 한계수 1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맞아? 요 길이 바로 뭐라고 써지겠냐? m제곱이라고 써질 거야. 기하적인 성질이 있더라 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가 2고 여기가 m제곱이면 요 길이 그냥 예쁘장하게 써지 2 마이너스 m제곱이라고.
됩니까? 이해가 가? 그럼 이제 여기 한 칸 길이 얻어냈으니까 요거 똑같은 거 4개 있고 똑같은 거 2개 붙여주면 걔가 둘레의 길이 아닙니까? 기하적인 성질이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거 평소에 니들이 하듯이 좌표를 t라고 설정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식이 안 나왔을 거라고.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좌표 자체를 사실 y좌표를 지금 미지수라고 잡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럼 똑같이 답은 나오긴 하는데 평소에 이렇게 기하적으로 보는 습관이 없으면 그게 안 보인다고요. 알겠습니까? 여튼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한번 구해주시면 2-m제곱이 4개 있지. 그 다음에 m이 2개 있습니다. 이렇게 더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식으로 열심히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m제곱 더하기 2m 플러스 8이다 라는 m에 관한 2차 함수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 자식의 최대값을 L이라고 했네. 그랬을 때 직사각형의 넓이도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최대가 되는 순간만 잘 찾아주면 될 것 같아. 맞아?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m 이퀄 어디서 지금 추계방정식을 찍고 있냐 얘들아. 어? 얼마야? 4분의 1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최대값 여기서 찍고 있겠지? 자, 열심히 여기다 집어넣으면 최대값 나올 거야. 그럼 최대 L값은 열심히 계산하면 4분의 33이 나올 겁니다. 계산 스킵할게. 얘가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L값이고. 됩니까? 그럼 m이 4분의 1일 때 넓이를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가로와 세로만 잘 구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 그럼 지금 내가 세로의 길이를 m이라고 놨으니까 얘가 m분의 1이 되고요. 가로의 아니지 4분의 1이지 4분의 1이 되고요. 가로의 길이는 지금 얘 2배 한 거니까 2-m제곱을 4배 마이너스 2m제곱이지. 그럼 4분의 1 집어넣으면 4, 4, 16분의 1이니까 4 빼기 8분의 1인가요? 8분의 8, 4, 30이니까 31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 원래 이렇게 개같이 나오나? 개같이 나와요. 그럼 얘네 둘이 곱해주면 넓이가 나타나지? 얘네들이 곱해주면 넓이는 8, 4, 32분의 31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싶었던 거는 얘를 이제 8 여기다 곱한 걸로 나눠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구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 아저씨 답이 1번 나올 거예요. 지안아 이해가 가? 이 정도는 우아하게 풀었어야죠. 매우 쉬운 문제. 넘어갑니다. 21번이 또 나왔네? 21번 아까 풀지 않았냐? 아까 풀었잖아요. 그렇지? 2번 말했어. 22번 보겠습니다. (722번도) 이것도 스텝 1에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얘들아 너네 부분 분수 분리할 줄 알아? 부분 분수 분리할 줄 알아? 22번이 안 되는 건 부분 분수 분리를 할 줄 모르는 거야 얘들아. 봐봐 a, b분의 1은 선생님 저 이거 공식 외웠는데요?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봐봐 얘들아 부분 분수 분리는 기본적으로 언제 쓴다 그랬어? 곱 형태의 분수식을 차 형태의 분수식으로 분리시키고 싶을 때 한다 그랬지. 맞아? 그리고 주로 어느 상황에서 얘가 적용된다 그랬냐? 여기가 뭐로 일정할 때? 상수로 일정할 때. 얘들아 즉 곱 형태의 분수식 아무 데서나 막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얘에서 얘를 뺀 차를 읽었을 때 그 차이가 어떤 상수값으로 일정할 때 부분분수 분리가 가능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가능한 형태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부분분수 분리가 가능한 형태로 니들이 뭘 할 수도 있어야 되냐면 변형할 수도 있어야 돼. 다시 여기가 일정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은 그 얘기했어. 스텝 1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부터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문제에서 뭐라 나왔냐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 n분의 1이 a라는 값으로 주어져 있는데 너네가 미적분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현재 이 값은 계산이 불가능한 값이다 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이랬을 때 지금 구하고 싶은 게 1 곱하기 n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n-1이냐? 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n-2 분의 1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가? n 곱하기 1분의 1을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얘는 사실 고1 수학이라기보단 약간 수학 1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너네가 수열 같은 데서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쭈르르 흘러가는 녀석을 일반항 느낌으로 표현할 때 봐봐 앞에 있는 숫자는 1씩 뭐하고 있어? 얘들아 커지고 있지? 맞아. 뒤에 있는 숫자는 n을 기준으로 1씩 뭐하고 있어? 작아지고 있지? 하나는 1씩 커지고 하나는 1씩 작아지면 뭐가 일정해? 항상 수학에선 변화하는 와중에 일정한 걸 봐야 돼. 그렇지. 얘네 둘의 뭐가 일정해? 합이 얼마로 일정해? n 플러스 1로 일정하시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 그럼 둘의 합이 일정하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선행했으니까 이렇게 써버리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갈 건데 앞에 곱해져 있는 거는 그냥 k가 되고요.
뒤에 곱해져 있는 게 합이 n 플러스 1로 일정하니까 n 플러스 1에서 k를 뺀 값이다 라고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표현 가능하지. 이거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뭔가 분수의 곱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부분분수 분리를 해주고 싶은 생각은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얘에서 얘를 빼면 변수 k가 지워지지 않으니까 부분분수 분리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k가 지워지도록 세팅해야 되면 이 마이너스 k가 뭐였으면 좋겠어? 얘에서 얘를 뺐을 때 k가 지워지려면 마이너스 k가 아니라 무슨 k였으면 좋겠냐고. 그냥 k였으면 좋겠잖아. 분모 분자에 뭘 곱할 생각일까? 마이너스를 곱할 생각. 이해가 가나? 여기를 플러스 k로 바꿔주기 위해서. 지현아 이해가 가?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 여기 내부에 있는 식만 쓸게. k 곱하기 마이너스를 곱했더니 k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되시고요. 이거분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두면 이제 부분분수 분리 되냐 안 되냐? 이제 되잖아. 그래서 안 되면은 되는 형태로 강제로 만들어주자 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돼. 알았어? 그냥 막 때리는 게 아니라고. 뭔 소린지 알겠니? 전부 다 개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에서 얘를 뺀 거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에다가 k분의 1 빼기 k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것 같아요. 됩니까? 마이너스가 너무 많으니까요. n 플러스 1분의 1로 바꿔주고 여기는 k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도 이제 되돌려주자. 더하기에 n 더하기 1 마이너스 k분의 1 원래 형태로 되돌려줄게. 그래도 됩니까? 되돌려주는 이유는 이제 여기다가 k에다 1부터 n까지 집어넣을 생각인데 걔네들을 쭈루룩 더할 거잖아. 근데 현재 아까 내가 요 항이 n부터 출발해서 n-1, n-1을 거쳐서 1까지 돌아오는 항으로 알고 있어. 쭈루룩 더해지는 항. 됩니까? 그럼 여기다가 니들이 시그마를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n 플러스 1분의 1은 얘를 푼 결과가 모두 공통상수로 들어올 거고. 그지? 여기 나와 있는 걸 쭈루룩 더한 결과는 어떻게 되겠냐? 얘들아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서 땡땡땡 n분의 1까지 다 더해졌겠지. 여기 더 집어넣은 거. 다음 여기 집어넣은 것도 마찬가지야. 누구부터 출발해서? n분의 1부터 출발해서 더하기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엔 1분의 1로 끝났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냐? 더해지면 순서만 반대로 바뀌었을 뿐 어차피 같은 값을 둘이 더하는 거지. 됩니까? 둘이 더해주면 요거 하나를 문제에서 a라 그랬고 요거 하나를 a라 그랬으니까 여기 전체를 2배 a다 라고 표현 가능하겠네. 됩니까? 최종적인 답 뭐라고 쓰면 돼? n 플러스 1분의 2배 a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문제 같아. 이해가 가? 편안해 요 정도는? 724번 봅니다. 함수 fx가 현재 x-a분의 bx라고 나왔고요. a가 다행히도 양수라고 준 문제거든요. 이때 g x라는 함수가 어떻게 돼 있냐? fx시거나 f의 x 더하기 2a 더하기 a시거나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합니다. 이랬을 때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의 그래프와 y = t의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하면 이거 조건 잘 읽어야 돼. y는 t와의 교점 개수라고 나타내준 함수가 ht인데 그 ht가 1 된다라는 t의 범위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y = t랑 몇 개 점에서 만나는? y = t랑 몇 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야. ht가 1이란 말은 한 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야. y = t와의 교점이 한 개가 되도록 하는 t의 범위를 다 모아놓은 게 그 집합이지. t바 ht는 1. 맞아? 즉 y = t와 교점이 한 개가 되도록 하는 이 gx랑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만 만나도록 하는 t의 범위가 주어진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 t의 범위가 합집합으로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까지 또는이야 얘들아. 이거 또는 안 쓰면 서술형에서 1점 감점된다. 알았어? 누가 안 썼더라? 여튼 t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됩니까? 저 범위에서만 가로선과 한 개 점에서만 만나야 돼. 이 범위 또는 요 범위에서만 가로선을 계속 그었을 때 곡선이 하나 점에서만 이렇게 만나고 있는 범위를 가져온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럼 지금 다행히도 요 문제는 A의 범위를 지금 양수라고 확정 지어줬기 때문에 그래프 째리는 게 어렵지 않거든? 일단 얘 같은 경우는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a분의 더하기 b가 되고 위에 ab가 되지.
맞아? A는 양수라고 줬지만 B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모양이 달라지니까 케이스 분류를 하긴 해야 돼.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케이스 첫 번째 B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케이스 두 번째 B가 음수일 때로 일단 갈라주긴 해야 될 것 같아. 됩니까? 그럼 여전히 점근선의 방정식은 x equal a, y equal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equal a, 그 다음에 y equal b가 내긴 할 거야. 맞습니까? 만약에 b가 양수였으면 양수니까 1, 4분면 3, 4분면 개형에 그려지고, b가 음수였으면 양수, 음수니까 요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되십니까? 뭐 여튼 개형은 그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 상태에서 gx가 지금 정의되는 방식을 보면 x가 a인 지점보다 왼쪽에 있을 땐 그냥 무조건 누구를 가져와? fx를 가져오잖아. 맞아? 그래서 이미 a보다 왼쪽 지점의 그래프는 얘로 결정이 돼 있어. 이 녀석이 지금 gx의 그래프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 녀석이 gx의 그래프로 결정이 돼 있어. 맞아? 그럼 어디만 잘 관찰하면 되냐면 a 이상만 잘 관찰하면 되는데, a보다 오른쪽 지점의 그래프는 현재 fx를 평행이동하는 거지. 맞아? 즉 f라는 함수를 어떻게 평행이동하는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평행이동하면 뭐만 바뀌어? 위치만 바뀌니까 점근선의 교점 좌표가 원래는 a, b였는데 여기가 지금 이만큼 평행이동되면 마이너스 a, a 플러스 b로 바뀔 뿐이지. 됩니까? 평행이동을 완료하면. 그리고 다행히 a의 범위를 주었기 때문에 얘들아, 저 마이너스 a라는 좌표는 반드시 양수에 찍혀있냐 음수에 찍혀있냐? 마이너스 a. 음수에 찍혀있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범위는 b보다는 무조건 크겠어 작겠어? b보다는. 적어도 b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래 양수를 더했으니까. 즉 점근선의 위치가 얘는 지금 이 원래 세로 점근선보다 왼쪽, 얘 같은 경우는 원래 가로 점근선보다 위쪽이다 라고 위치가 고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근데 그 녀석의 a 이상의 범위만 볼 거니까 봐봐. 여기 어딘가 x equal 마이너스 a가 있어. 여기 어딘가 y equal a 플러스 b가 있어. 얘 그래프 개형은 뭐 첫 번째 걸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똑같겠지. 맞아? 뭐 똑같을 텐데 이 녀석에 오른쪽에 무조건 x equal a가 있으니까 요 부분만 가져오는 그래프란 말이야.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요 세로 점근선 x equal a가 어차피 왼쪽에 놓이기 때문에 얘가 가져와지는 범위랑은 무관한 범위다 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가나? 다시 요렇게 한번 볼게. 현재 x equal 마이너스 a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y equal a 플러스 b가 있을 텐데, 요걸 기준으로 지금 원래 가로 점근선이 x equal a였는데 내가 가져오고 싶은 이 평행이동된 함수의 범위는 a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요 범위를 가져오는 거라서 왼쪽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이해가? 그럼 요 그래프에다 같이 그려봤다라고 생각하면 x equal a 기준으로 오른쪽을 생각하면 봐봐 얘들아. 원래 이 그래프였는데 뭡니까? 잠깐만, 졸라 헷갈리네. 각각 그려야 되나? 이씨. 만약에 요 그래프였으면 요렇게 그려지겠지. 맞아? 첫 번째 케이스였으면 그냥 여기다 그리자. 요렇게 얘가 첫 번째 케이스였으면 요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a 이상일 땐 가져오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a 이상의 그래프를 가져오는 겁니다. 됩니까? 걔를 여기다가 같이 그렸다라고 생각하면 a 이상일 때의 그래프는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되나? 다시 a 이상일 때는 a, a 플러스 b 어쩌고 해서 위쪽으로 내려올 건데 a 플러스 b도 얘보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 거야. y는 a 플러스 b. 얘보다 무조건 위쪽이지. y equal b보다. a 플러스 b는 b보다 높으니까. 됩니까? 현재 점근선이 여기 다가오도록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새라고. 됩니까? 이해가?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선 이렇게 그려졌을 거란 말이야. 됩니까? 그럼 y equal a 플러스 b를 먼저 찍었다라고 생각하면 얘보다 이렇게 높은 지점에 y equal a 플러스 b가 이렇게 놓일 텐데 요 녀석의 그래프가 이번엔 a, 어쩌고 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래프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됩니까? 그래서 현재 내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녀석하고 요 녀석, 그 다음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가져온 문제에서 원했던 저 그래프 개형이다라는 거예요. gx의 개형.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 해볼게. 크게 그려서 생각해볼게. 다시 첫 번째 케이스 x equal a가 있었어. y equal b가 있었어. 오른쪽에 요렇게 y equal a 플러스 b가 있었어. 괜찮냐? gx의 개형은 현재 요렇게 오시다가 그 다음에 a 플러스 b까지 여기 어느 시점에서 요렇게 내려오는 그래프. 됩니까? 첫 번째 gx.
그럼 요 그래프 개형에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딱 하나만 만나도록 되는 순간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작성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gx가 요 부분 유리함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끝없이 추락하고 곤두박질 치고 있지. 맞아? 이런 순간에 지점이 포함되면 될까 안 될까? 지금 이 그래프에선 니들이 가로선 그었을 때 계속 몇 개 점에서 만나는 것 같아 이거? 한 개 점에서 계속 만나는 것 같지? 이거 색깔 다르게 할게. gx가 얘랑 얘의 그래프인데 이 녀석이 지금 가로선을 그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 지점에서도 계속 하나 점에서 만나잖아. 맞아? 그럼 y 콜 t랑 교점이 한 개가 되도록 하는 t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써질까 안 써질까? 안 써질 때 주의할 사항은 요 t의 범위가 현재 마이너스 무한대 범위는 포함하지 않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주의할 사항이야. 알겠나? 근데 지금 첫 번째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지는 요 부분까지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불가능한 상황. 얘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지환아 이해가 가냐?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상황이었겠지. b가 음수였다라고 확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x 이퀄 a가 있고 y 이퀄 b가 있는데 이렇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a 플러스 b가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괜찮나? 그럼 gx의 그래프는 현재 요 케이스인데 얘를 이제 세부적으로 관찰하면 gx가 요 부분은 뭐 이렇게 결정인데 아까 내가 그냥 막 그리긴 했지만 여기 지금 요 좌표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원래. 맞아? 그래서 한번 세부적으로 관찰해 볼게 이제. 만약에 저기 시작하는 좌표가 여기 찍혀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그러시면 지금 가로선하고 최초 하나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순간 여기지. 맞아? 여기 점근선 살짝 위. 맞아? 그럼 구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냐? 여기 지금 중요한 건 둘 다 뭐가 붙었어? 구간에? 경계에? 등호가 붙었어. 그치? 즉 어떤 최소인 지점이 존재해야 돼. 만나기 시작하는. 근데 얘는 그런 지점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얘를 두 번째 케이스에 1번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요 1번 상황에서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t의 범위가 무슨 구간으로 나와야 되냐면 열린 구간으로 나와야 돼. 되나? 근데 주어진 건 닫힌 구간이니까 얘는 안 되더라 라는 겁니다. 뭔 소린지 알았어? 이해가지? 그럼 이제 좀 예민한 포인트인데 여기가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야. 그지? 정확하게 요 공교롭게 요 점을 지나가는 요 두 번째 케이스를 생각할게. 그럼 두 번째 케이스가 뭔가 수상쩍긴 한데 얘들아. 그럼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여전히 가로선하고 만난 최초의 순간이 특정 값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 맞지? 최소값이 존재하긴 해. 근데 이거보다 살짝 올리는 순간 이제 몇 개 점에서 만나? 몇 개 점에서 만나? 가로선이랑. 이거보다 살짝 올리는 순간 몇 개 점에서 만나냐고. 두 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이해가? 그럼 두 번째 케이스에선 요 순간이 가능한 케이스니까 어떤 특정 t 값이 하나 외롭게 존재해야 돼. 그래 안 그래? 특이한 값이 하나 존재해야 돼. 근데 그런 값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잖아. 만약에 저런 상황이 있으면 뭐 t 이퀄 뭐 어쩌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야 되지. 맞아? 저 그림이었으면. 근데 요 특정값 t가 존재하지 않잖아. 이번 케이스에선 특정값 t가 존재하는 케이스인데 그럴 때는 안 되더라라는 거야. 저런 식으로 범위가 작성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가 가? 아, 그러면 드디어 그래프 개형을 확정할 수 있고요. 그럼 요 녀석이 얘보다 아래로 떨어진 모습에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야. 됩니까? 얘가 현재 마지막 3번 가능성이고 얘가 답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됩니까? 이러시면 느껴지나 얘들아? 이 순간부터 쭉쭉쭉 가다가 뭐가 되기 전까지? 점근선 되기 전까지지. 맞아? 물론 점근선일 때도 한 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요 순간부터 시작해서 점근선 되는 순간까지 한 개 점에서 계속 만난다라는 거 느껴져 얘들아? 그래 안 그래?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능한 t의 범위가 설정되고 두 개 되다가 여전히 여기 만들어지는 요 위쪽의 점근선부터는 이제 다시 가능이지. 맞아?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가 움직일 수 있고 얘가 위쪽으로 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범위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됩니까? 얘는 OK지. 이거 이해가 가? 아이들아. 그럼 현재 첫 번째 점근선 요 자식, 두 번째 점근선 요 자식이고요. 문제에서 만들어지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까지 그 다음 k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제일 낮아져 있는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겠지. 맞아? 여기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8이 되고 얘가 얼마가 돼? k가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럼 얘가 마이너스 9다라는 정보도 이용해야 되니까 a,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생각하면 x 이퀄 a일 때 gx의 함수값은 여기서 나왔지. 맞아? f의 3a 더하기 a가 되겠습니다. 여기 함수값이 f의 3a 더하기 a가 돼. 괜찮냐? 그럼 알게 된 정보들을 좀 정리해주면요.
제일 위쪽의 점근선 a 플러스 b였고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저 t가 k보다 크거나 같다의 k 값이야. 그 다음에 b 값은 마이너스 8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f의 3a 플러스 a 얘가 현재 얼마다? 마이너스 9다라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여기까지 결론을 도달하면 돼. 그럼 f의 3a 플러스 a다 라고 하면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3a 집어넣으니까 2a 분의 3ab인가요? 3ab 더하기 a를 해주는 거고 a가 어차피 이렇게 약분돼서 날아갈 운명이 맞지? 근데 내가 이미 b가 얼마인 거 얻어냈어? 마이너스 8인 거 얻어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아? 그럼 마이너스 12가 됩니까? 그럼 a 마이너스 12라고 요약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9니까 현재 a 값 얼마라고 얻어내는 거야 얘들아? 3이라고 얻어내는 거지. 됩니까? 그럼 a는 3으로 구해냈고 b는 최초부터 마이너스 8인 거 알고 있었어. 그럼 k 값은 둘이 더해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5다라고 이렇게 구해지는 거 같네. 그래서 편안하게 연립돼. 됩니까? 그럼 구하고 싶었다는 거는 지금 a 값이 3 나왔고 b 값이 마이너스 8이고 따라서 fx라는 함수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a가 3이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b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 x다 라고 이렇게 fx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준아 이해하고 있냐? 구하고 싶었던 거 뭐야? a 곱하기 b 곱하기 g 마이너스 k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g의 마이너스 k다 라는 거는 k 값이 마이너스 5였으니까 g의 5 값을 구하라는 소리고요. 그럼 g의 5는 지금 a 값이 3이었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요 시점에 대입해야 돼. 맞습니까? 좀 귀찮지만 여기다가 대입해서 함수 값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시죠? 그럼 g의 5는 저기다 5 대입하면 f에 5 더하기 2a 더하기 a가 되시고요. a는 3이었으니까 3 집어넣으면 f에 11 더하기 3을 계산하면 되겠지. 됩니까? 이어가. 그럼 f에 11 열심히 계산하시면 계산이 너무 많은데 f에 11 집어넣으면 8분의 마이너스 8 곱하기 11이니까 88 맞지? 88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11이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 3 더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됩니까? 얘가 g의 마이너스 k 값이고요. 구하고 싶었던 거는 a 곱하기 b 3 곱하기 마이너스 8 곱하기 g의 마이너스 k였으니까 마이너스 8을 한번 더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88에 64에 얼마 곱하면 돼? 3 곱하면 될 것 같아. 곱하면 얼마야? 192라는 결론이야. 이해 가나요? 할만합니까? 이 정도는 그지? 전형적인 모의고사 스타일, 수능시험 스타일 문제가 아닌가? 그래프 추론하는 느낌. 지금 내가 진심 모드로 풀어야 된다라고 니들이 말한 문제들은 다 풀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다 스무스하게 풀렸나? 응? 일단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 리뷰 정도만 하고 좀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제가 보충 설명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얘들아 그래도 돼?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 숙제가 어디부터였냐면 거기 189쪽 707번 있는 라인부터. 어렵나? 아니지? 지금 의행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응? 아, 리을 주밥인데 내가 못 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맞아? 707번 빈칸 채우기 문제로 답은 잘 구했을 것 같아. 그치? 주어져 있는 점 C가 y 콜 x 위에 있는 이유를 이해해야 돼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선상에 외심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맞아? 가조건 나조건 구하지 못한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마지막에 다조건에서 계산하실 때 x축 y축이고 y는 x 위에 지금 C의 좌표가 아마 2분의 5, 2분의 5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지? 원점과 이었을 때 얘가 외심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P라는 점이 뭐라고 설정됐어? a제곱 플러스 2, a라고 설정됐으니까 마지막에 답 낼 때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같다라는 걸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마지막 답 낼 때 뭐 이용했어 얘들아?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었을 때 무슨 삼각형 생겨? 이등변 삼각형 생기니까 항상 외심을 관찰하는 방법은 이 두 꼭지점에 수직 이등분선상에 이렇게 외심이 놓여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알겠나? 요 점 결정돼 있고 요 점은 지금 알고 있는 점이니까 요 점 M의 좌표를 니들이 식으로 쓸 수 있지. 맞아? 중점 좌표로. 그럼 얘랑 얘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해서 얘와 얘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다 라는 거 이용하면 A에 관한 방정식 뽑을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 여기 좀 더 우아한 것 같아.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보다는. 뭐 그러더라도 어차피 동일한 방정식 나올 거야. 알겠냐? 여튼 A값 열심히 3차 방정식 나오냐? 그거 풀면 4차 방정식 나오네? 4차 방정식 등장하면 되고 A 4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 이퀄 0이란 4차 방정식만 풀어주면 답 나와. 인수분해 딱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알았지? 잘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708번 문제. 요거 안 풀어줘도 되나? 요거 한번 보고 갈게 얘들아. 좀 아이디어가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거든요. 일단 니들이 이 2차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좀 그 공수 1에서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우리가 추억이 있는데, 현재 최고차 함계수가 f인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째려야 되는 문제거든? 근데 움직이는 구간에서 얘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놓여있는 요런 구간에서는 현재 최소값이 항상 꼭지점에서 찍히지. 맞아? 아니야? 즉 움직이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이 움직이는 구간 사이에 꼭지점이 이렇게 놓여있는 순간에서는 최소값이 일정하다라는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요 구간이 만약에 왼쪽에서 이렇게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가올 때 그냥 경계에서 최소값을 찍지. 맞아? 그러다가 슬슬 다가오다가 틱하고 여기 추계방 정식에 걸리는 순간이 기점이 되고 이 순간부터는 이제 계속 최소값이 일정하게 찍힌다라는 겁니다. 맞아? 요 아이디어 기억하고 있냐? 아이들아, 이거 공수 1에서부터 했던 이야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x가 6보다 작다 해서 정의된 함수 gx가 현재 뭐라고 나왔어? 3-x-6분의 6이다 라고 했고요. 4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해서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움직이는 구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움직이는 구간에서 합성함수 뭐라 그랬어? f 합성 gx의 최소값이 ht다 라고 이렇게 설정된 거지. 맞습니까? 이랬을 때 지금 ht라는 함수가 어떻게 써져 있어? f 합성 g t 플러스 2 요러시거나 t가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8로 일정하다 라고 했습니다. 2부터 t가 4까지일 때 f10의 값을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fx 결정해주는 문제지.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요 합성함수의 최소값 째리는 거니까 일단은 gx의 범위가 fx의 정의역으로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됩니까? 근데 gx의 범위를 째리는 건 어렵지 않은 게 얘가 현재 점근선의 교점이 6, 얼마야 얘들아? 6,3이잖아. 그 다음 비례상수 음수니까 그래프가 결정돼 있는 식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자식이 어디만 가져오는 거야? 6보다 작은 지점 가져오는 거니까 6보다 작은 지점에서 g는 뭐 하고 있어? 위로? 증가하고 있지. 맞아? 6보다 작은 지점에서 g는 증가하고 있잖아. 즉 여기는 볼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만 바라보면 되는데 요 제한된 범위에서 그럼 그래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렇게 어딘가 y = 3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x = 6이 있었을 때 gx의 그래프가 요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최초 통과하는 제한된 범위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니까 여기 어딘가 t가 있고 여기 어딘가 t 플러스 2가 있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g가 증가하는 함수면은 그냥 정의역의 원소가 제일 작을 때 최소, 정의역의 원소가 제일 클 때 최대를 찍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얘가 작을 때 g도 작고 얘가 클 때 g도 크다는 생각이지. 되나? 그럼 gx의 범위를 구했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gt가 제일 작은 값이고 g의 t 플러스 2가 제일 큰 값일 거 아니야. 뭐의 범위를 때려주면? gx란 녀석의 함수 값의 범위를 때려주면 됩니까? 그럼 합성함수가 뭐야? 요 녀석이 다시 한번 f의 정의역으로 들어오는 함수잖아. 맞습니까? 즉 f의 제한된 정의역 범위가 gt부터 g의 t 플러스 2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t 값이 이렇게 커지면서 요 gt부터 gt 플러스 2까지란 요 범위도 점점점 이렇게 똑같이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가지? 이 범위가 움직이는 구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요 범위도 오른쪽으로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야.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는 게 얘들아, 나중에 이제 어려워진 버전에서 얘가 감소함수였다면 t의 범위가 이렇게 움직이면 거꾸로 만약 감소함수였으면 이 gt의 범위는 왼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 방향이 반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알았어? 그런 거 주의하면서 가야 돼. 얘는 증가함수니까 방향이 일치한다라는 거야. 움직이는 방향이. 경수야 듣고 있냐? 그럼 결론적으로 fx란 아래로 볼록인 함수의 요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째리는 거거든? 최소값을 째리는 거지. fx가 이렇게 있었을 때 지금 이건 어떻게 읽어주면 돼? ht라는 녀석이 실제로 찍혀있는 그 최소값을 찍는 지점인데 t가 2가 되기 전까지는 지금 gt 플러스 2에서 최소를 찍는다 라고 했으니까 구간의 오른쪽 경계에서 최소를 찍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즉 t가 2가 되기 전까지는 얘가 어디서 움직여야 돼? 여기 왼쪽에서 움직여야 돼. 그지? 왼쪽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근데 뭐가 돼버리는 순간 t가 2가 돼버리는 순간 뭔가 역사가 바뀌더라라는 거야. 됩니까? 그럼 gt가 2가 되는 순간이면 g4가 찍히는 순간이고 x좌표에 g4가 이렇게 찍히는 순간이 정확히 어디 걸려 있어야 돼 얘들아? 추계방 정식에 걸려 있어야겠지. 됩니까? 여기가 지금 g의 4가 돼야 됩니다. 그럼 왼쪽에 지금 두 칸 옆으로 간 지점에 g의 2가 찍혀 있겠지. 얘가 지금 무슨 순간이면 t가 2인 순간을 관찰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즉 경계가 되는 순간이고 이 순간보다 왼쪽으로 왔을 때 오른쪽 경계에서 최대를 찍고 있어. 최소를 찍고 있어. 요렇게 오면 얘보다 직전이었을 땐 여기서 계속 최소를 찍다가 여기 딱 맞닿는 순간부터 지금 최소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일정해지는 거지. 이해가? 이보다 더 커지는 순간부터는 구간이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때부터는 최소값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 일정한 최소값 얼마인 거 알고 있는 거야? 8인 거 알고 있는 거야.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럼 그냥 2차 함수의 무슨 점의 좌표 알고 있는 거야? 꼭지점의 좌표 알고 있는 거야. 됩니까? 이해가 가지? 그럼 gx는 결정되어 있는 함수니까 g4값은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값이잖아. 그지? g4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이면 3 더하기 3 하면 g4가 얼마야? 태준아? 6이잖아요. 듣고 있냐? 맞아? 그럼 2차 함수의 현재 꼭지점의 좌표가 내가 6,8인 걸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거기 문제를 보면 나 조건에 힌트 하나 줘줬지. h의 마이너스 2 얼마라고 줬어? 얘들아? 듣고 있냐? 10이라고 줬잖아. 그럼 얘는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함수값 하나 주는 거지. h의 마이너스 2니까 말 그대로 주어진 거에 그냥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란 소리잖아. 그냥. 그지? 그럼 결국 뭐 주는 거야? f 합성 g 제로의 값 주는 겁니다. 얘가 10입니다 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g 제로 여전히 계산할 수 있는 값이고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1이 되면서 얘가 얼마야? 4지. 즉 f4가 얼마라고 그냥 주는 것뿐이야? 10이라고 주는 것뿐이야? 그럼 2차 함수가 지나가는 점 알고 있어? 꼭지점 좌표 알고 있어? 그지? 그럼 여기서 여전히 떠올라야 되는 게 얘들아 막 식을 세워가지고 뒤에 의입해가지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습관을 들이기를 얘들아 기하적으로 접근해. 여기가 x 이퀄 6이지? 맞아? 여기가 지금 y 이퀄 얼마였어? 8이었어? 그지? 얘가 지나가는 점이 4,10이었어. 여기가 x 이퀄 4였어. 요렇게 끊어주면 여기가 y 이퀄 10이었어 얘들아. 그려 안 그려? 빵빵빵빵빵빵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얼마야? 2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로 간격이 얼마야? 2야. 최고치 한계수 얼마라고 바로 읽어야 돼? 2분의 1이라고 바로 읽어야 돼? 읽어야 되냐? 2차 함수 기하적 성질이고요. fx는 꼭지점의 좌표가 최고치 한계수가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6,8을 꼭지점으로 갖는 2차 함수더라 라는 겁니다. 됩니까? 답 구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해하지? 경세 듣고 있냐? 이 문제가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이디어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진화된 버전으로 어렵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생각의 흐름 정리해놓고 갑니다. 알겠시요? 모르겠시요? 다음 이제 709번 문제는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지? 그 성실하게 절대값 범위 나눠서 그래프 그리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다만 주의할 사항은 지금 최초 주어진 식에서 늘이 항상 정의역 관찰할 때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얘들아. 그래서 현재 그 분수함수의 정의역 범위에는 x의 1이 포함되면 안 돼. 알았냐?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여기 찢어진 지점이 0하고 1을 기준으로 찢어진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점근선 타고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 빵꾸 뚫리고 그 다음 얘 점근선이랑 똑같은 지점부터 다시 상수함수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프 나타날 겁니다. 맞아? 그렇게 잘 그렸지? 얘들아 중요한 거는 여기가 지금 x 이퀄 1이란 지점에서는 어느 지점에서도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되시죠? 이 녀석하고 지금 누구와의 교점 보는 거야? 0,0 지나가는 직선과의 교점 보는 거니까 0,0이면 대충 여기 어딘가 찍혔을 겁니다. 그지? 그럼 여전히 기점되는 순간은 이렇게 스르륵 틱하고 접하는 순간 하나랑 그 다음 여기 요 점 이렇게 통과하는 순간 사이에 이렇게 놓여있으면 안 만난다라고 잘 생각했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래서 이렇게 틱하고 접하는 순간만 잘 찾아주면 되는데 다만 이거 유리함수가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얘들아 실제로 유리함수를 풀버전으로 그렸을 때 이런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두 종류 나와. 그래서 이렇게 접선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접선 그을 수도 있거든. 얘들아 근데 이 방향으로는 접선 못 끊는 겁니다.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판별식은 0이다 땡겨주면 K값이 2개 나왔을 거야. 그지? 그 둘 중에서 절대값이 더 작은 거를 가져와야 된다고. 알겠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튼 여기 빵꾸 뚫려 있으니까 요 순간도 안 만나는 거야 얘들아. 알았냐? 그런 거 잘 주의하면서 가자라는 거고 여튼 K값 잘 구했을 것 같아 범위. 맞아 아니야? 얘는 어렵지 않았고요. 710번도 언급할 가치는 없는 것 같아. 그지? 맞아. 그냥 꺾어 올려가지고 위치 관계 바라보는 거고 뭐 그냥 잘 했을 것 같습니다. 투스텝에서도 했던 문제고 11번 학원에서 보고 갔었는데 얘들아 항상 유리함수의 비례상수가 의미하는 게 일정한 넓이다 라는 걸 잘 생각하면서 기하적으로 접근하면 편안해지는 순간들이 많더라 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712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일단 가우스 X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거든. 얘 포함한 그래프
그래서 고생이에서 요거 관련된 내용이 거의 좀 빈약하다시피 안 나와가지고 요거 나오는 김에 한번 정리하고 가면요. 얘들아, 우리가 절대값의 기본은 절대값 내부가 뭐 되는 순간 기준으로 범위 나누는 거야? 0 되는 순간 기준으로 범위 나누는 거지. 그럼 가우스의 기본은 뭐야? 가우스 내부가 뭐 되는 순간? 여기 내부가 정수인 순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게 가우스 X의 가장 기초적인 접근이야, 얘들아. 다시 가우스의 내부가 정수가 되는 순간. 근데 문제에서 아무런 범위도 등장하고 있지 않으면 항상 해야 되는 생각이 이 가우스 X란 녀석을 어떤 정수 n이었다라고 가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문제풀이의 키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얘를 이렇게 가정해 주는 것 자체가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전략이 된다라는 겁니다. 되나? 그럼 얘를 이렇게 가정했다라는 말은 내부에 들어있는 x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한 거야?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설정한 거야. 그지? 맞아, 아니야? 가우스 x는 기본적으로 x의 정수 부분이다 라고 읽어주는 함수야. 맞습니까? 이해가지? 그럼 니들이 이렇게 가정을 하고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함수 y는 루트에 x 마이너스 가우스 x 그 다음에 뭐냐? 더하기 가우스 x냐? 마이너스 가우스 x네요. 이렇게 읽었을 때 만약에 여기서 가우스 x를 어떤 정수 n이다 라고 니들이 가정하는 순간 n부터 x가 n 플러스 1까지의 범위에서 요 무리함수의 현재 시점 좌표가 n, 마이너스 n입니다 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지. 되십니까? 이해가 가냐? 여기가 n이 돼버리면 됩니까? 그럼 현재 이 녀석의 시점 좌표는 n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어떤 직선 위에 있는 거야, 얘들아? y 이퀄 마이너스 x 직선 위에 놓인다 라는 건데 마이너스 x 직선 위에서 정수 지점에서 시점 찍은 다음에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시되 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가져와야 돼? n부터 n 플러스 1까지만 가져와야 돼. 괜찮나? 그래서 너희들이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면 요렇게 y 이퀄 마이너스 x가 있고요. 0,0에서부터 출발할 거야. 이거 정의역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래서 0,0 시점, 1,1 시점, 2,2 시점, 0,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시점들이 찍혀있다라는 겁니다. 괜찮나? 그러시고 여기 시점 하나 찍혀있으면 요렇게 올라가다가 빵꾸 뚫어지고 요렇게 올라가다 빵꾸 뚫어지고 요렇게 올라가다 빵꾸 뚫어지고 요렇게 올라가다 빵꾸 뚫어진 약간 롤케이크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알았어? 이렇게 잘 그렸지, 얘들아? 여기가 현재 0,0, 여기가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거겠죠? 맞습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kx 플러스 2니까 0,2를 지나가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보는 거고 얘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어딘가 0,2가 있었으면 구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교집합이 두 개가 돼야 되니까 만나야 되는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기점은 여기 지나가는 순간이랑 여기 지나가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요 두 번째 시점 통과하는 순간, 세 번째 시점 통과하는 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만 좀 한번 정리하려고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알겠죠? 넘어가도 돼? 그래 되냐? 답은 잘 구했지? 안 풀어줘도 되냐? 너네 13번 잘 풀었니? 713번? 잘 풀었어, 아저씨? 여기 이제 보이면은 금방 푸는데 안 보이면은 한참 안 보이는 조금 괴랄한 문제긴 하거든요. 태준이 풀긴 했어? 응? 안 풀어서 질문할 게 없구만. 보고 갈게요.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713번. 얘 한번 보고 갑니다. 0이 아닌 두 지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를 어떻게 정의했어? 리얼 나와 있는 함수 값들이 극혐인데 2분의 x야. 얘는 절대값 x가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는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5를 뭘로 나눴어? 8로 나눴어.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 다음에 2a 더하기 2b 더하기 3을 8로 나눴어. x가 뭐일 때? 2일 때. 그 다음 a 더하기 x분의 b라는 유리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절대값 x가 2보다 클 때. 이랬을 때 어떤 정수 k에 대해서 k에 대해서 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k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래, 얘들아? 5개나 나왔어. 5개. 그래서 교점이 5개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일단 들어야 돼. 그랬을 때 구하고 싶은 게 f a 더하기 b 더하기 k를 구해줘 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a, b 어떤 것에 대한 힌트도 주지 않았고요. 그냥 어떤 정수 k라고만 줬거든. 어떤 정수 k. 일단 이 뒤에서 정수 k다 라는 조건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쓰이긴 할 거야. 괜찮냐? 그럼 지금 모르는 방정식밖에 없으니까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래프 여기에서부터 문제풀이를 출발하긴 해야 돼. 그치? 그럼 교점 개수가 5개나 나와야 된다라는 걸 니들이 잘 유념하시면서 얘들아 일단 이 녀석은 x 이퀄 마이너스 2와 x 이퀄 2를 기준으로 찢어져 있는 함수인데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인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현재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 여기 어딘가 1이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나가고는 있단 말이야. 여기는 결정이야, 그래프가. 그럼 나머지 지점에 어디 놓여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일단 내가 y는 x 플러스 k라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5개인 순간이 존재하기만 하면 돼. 그지? 그럼 이 나머지 영역에 나와 있는 유리함수 그래프를 최대한 기울기 1짜리인 직선을 이렇게 일단 그었을 때 기울기 1짜리인 직선을 그었을 때 최대한 많이 만나게 한번 그래프를 대충 세팅해보라고. 최대한 많이 만나게. 얘들아. 그럼 유리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오른쪽 여기만 가져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만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일단 만나면 좋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면서. 그래봤자 최대한 많이 만나봤자 교점이 토탈 몇 개야 얘들아? 최대한 많이 만나봤자 교점이 토탈 몇 개야? 3개밖에 안 되니까 5개나 나오려면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이야 결론적으로? 이 따로 찍혀있는 함수값 2개가 우연히도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직선을 지나간다는 소리일까? 1짜리인 이 직선을 지나가고 있는 요 모양새가 만들어져야 교점이 토탈 5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나 안 되나? 즉 이 기울기가 1짜리인 문제에서 제시된 요 직선이 fx의 f2와 f의 마이너스 2를 지나가고 있어야 돼. 됩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2,f2랑 마이너스 2,f-1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다라는 정보 얻어낸 거야? 얘네 둘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얼마다라는 거 얻어낸 거야. 1이다 라는 거 얻어낸 거야. 얘네 둘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괜찮나요? 그럼 얘에서 얘 뺀 거 4분의지 그냥 식으로 쓸까? 2 빼기 마이너스 2 분의 현재 8분의 2a 더하기 2b 더하기 3 빼기 8분의 2a 빼기 2b 마이너스 5 요런 걸 한 결과가 1이 나와야 돼. 2b 플러스 3이야. 됩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4분의 8분의로 잘 통분이 돼 있고요. 2a, 2a는 공통이니까 날라가. 그 다음에 빼기니까 4b가 되시고 더하기 8이 됩니까? 맞아? 그럼 여기 약분 쳐주면 현재 얘가 얼마냐? 2분의 b 더하기 2잖아. 그지? 그럼 4로 다시 한번 나눴으니까 얘가 8분의 b 더하기 2가 되는데 얘가 기울기 얼마인 거 알아? 1인 거 알아. 여기서 뭐가 결정돼 그냥? b가 결정됩니다. 아, b 값은 6이구나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될 거야. 됩니까? 이해가 가? 그럼 b는 결정됐고 이제 a를 결정할 때 좀 우아하게 봐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정수 k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숫자를 보는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이 기울기 1짜리인 직선이 y는 x 플러스 k인데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마이너스 1과 1 y 값이 마이너스 1과 1이야 얘들아. 이 자식이랑 만나려면 k 값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 바로 보이나 혹시 그거? 약간 수를 보는 감각이거든요. 내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모는 종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모는 종이. 요거 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관찰하는 게. 내가 모는 종이를 그렸는데 아이씨 예쁘게 좀 그려주세요. 모는 종이. 얘가 현재 X축, 얘가 현재 Y축이었다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야. X좌표, Y좌표. 알았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범위는 현재 최초 저 녀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점 지나가는 얘가 현재 Y는 2분의 1X. 원래 fx의 그래프지. 맞아? 그리고 현재 Y는 X 플러스 K의 정체를 내가 밝히고 싶은데 Y절편이 정수란 말이야. 정수. 그럼 저 직선이 일단 K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이렇게 통과하고 있지. 맞아? K가 0이었을 때. 그리고 정수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데 여기 사이에서 얘네 둘이 뭐 하고 있어야 돼 여전히? 만나고 있어야 되잖아. 만나고 있어야 돼 사이에서. 만남. 얘 위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칸 평행이동하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아래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해도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나. 되나? 하필이면 여기 좌표가 플러스 1이고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얘가 한 칸이라도 올라가는 순간 사이에서 안 만난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요거 보는 게 조금 우아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 수를 보는 감각이고요.
어떤 정수 K였으니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 어떻게? K는 0이 되시는 거고 요 가운데 그 직선은 y = x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 그럼 결론적으로 F2가 누구를 통과하고 있는 거냐면 2,2를 지나가는 거고 F-2는 -2,-1을 통과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가 가냐? 그럼 실제로는 이 값이 얼마고? -2고 이 값이 2였다는 소리야.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B는 구해놨으니까 요 녀석이 현재 2다 라는 걸 이용해주면 F 이 값이 현재 8분의 아까 얼마였어? 2A 더하기 2B 플러스 3인데 B가 6인 거 얻었으니까 6이 12 더하기 3 하면 15지. 맞아? 얘가 지금 함수값 얼마다? 2다 라고 이렇게 나와주면 A 값도 결정되는 것 같아. 됩니까? 요? 그럼 2A가 1 나와야 되니까 A 값 얼마야? 2분의 1이라는 소리야. 되시죠? 그럼 구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F에 A 더하기 B 더하기 K 얘를 구해줘 라고 했는데 F에 2분의 1 더하기 B는 6이었고 K는 0이었어. 괜찮나? 다 더해주면 F에 2분의 13을 구해줘 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됩니까? 그럼 F의 2분의 13이면 절대값이 2보다 크니까 마지막 나와있는 요 유리함수에다 드디어 집어넣는 순간이 온 거고요. 유리함수의 식은 현재 A가 2분의 1이었고요. 더하기 X분의 B가 얼마였어? 6이었잖아. 그지? 거기에 X자리에 뭐 집어넣으란 소리야? 2분의 13 집어넣으시면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최종적인 답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3분의 2니까 13분의 12가 되나? 그지? 그럼 얘가 26분의로 통분되고 얼마야? 13 더하기 24가 되니까 답은 26분의 37이다 라고 놔주시면 되는 것 같아. 이해가 가냐? 지워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포인트가 여기 같아. 지금 정수 K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K가 0밖에 안 되더라 라는 거를 정수 조건에서 째려줘야 되거든. 이걸 이제 식으로 보는 방법은 얘들아 좀 정이 없긴 하지만 식으로 보는 방법은 현재 여기의 좌표와 여기의 좌표를 그냥 비교하는 거거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일 때의 좌표가 얼마야? 2 더하기 K잖아. y는 x 플러스 K였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되지. 맞아? 그럼 식으로 쓰면 이러해. 2 더하기 K가 얘보다 높은 지점에 있어야 되니까 1보다 커야 돼. 맞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마이너스 1보다 낮은 지점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되나? 얘를 정리해주면 그냥 뭐인 거야? 얘가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얘를 정리해주면 K가 1보다 작다지. 맞아? 그럼 최종적인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요거 만족하는 정수 누구밖에 없을까? 0밖에 없다는 소리야. 식으로 정리하면 이러한데 내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너네가 실전 시험에서 모든 걸 이제 식으로 하나하나 엄밀하게 보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감각 키워주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아. 정수였으니까 가능한 이야기. 여전히 잘 모르겠으면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은 일단 때려박아 보는 느낌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이거 우연히 K에다 0 때려박아 놓고 생각한 친구들은 0일 때밖에 안 되네 라고 바로 느낀다고. 알겠나? 이해 가냐? 여기 범위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뭔지 알았어? 여기 사이에서 만나려면. 넘어가도 돼?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문제일 것 같고요. 여기까지. 다음 페이지에 걔 잘 풀었나? 714번? 얘들아? 응? 714 잘 풀었어? 못 풀었어? 지현이 잘 푼 것 같은데? 실수 전 셀파 정의된 함수 f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9를 x-5로 나눴고요. ax 플러스 b가 음수일 때 이러해. 그 다음에 루트에 ax 플러스 b 더하기 c가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러하고요. 집합 ak가 fx가 k가 되는 x값들을 모아놨는데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nak가 1이 돼. 그럼 그거 무슨 말이야?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y 콜 k와 항상 몇 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일까? 한 개 교점을 갖는다는 소리야. 요건 해석되지? 그 집합 표현. 맞아. y 콜 k와 항상 한 개 교점을 갖는다는 소리야.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모든 k에 대해서.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든 애들에 해당한다는 거니까. 이거 무슨 말이야 결국. 좌표 평면상에 그렇지. 아무리 가로선을 아래 끝부터 위 끝까지 쭉 그어봤자 항상 한 개 점에서만 만난다는 소리니까 이거 그냥 몇 대 몇 대응 조건을 우회적으로 준 거야? 1대1 대응 조건을 우회로 준 거야. 1대1 대응이야. 이해 갑니까? 즉 fx가 1대1 대응이 될 조건을 구하는 문제나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교점이 항상 한 개였기 때문에 y 콜 k와. 그럼 지금 보시면 정의되는 방식이 좀 독특한데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의
부호에 따라서 정의가 되지. 맞아? 그럼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 A가 양수였을 때 직선의 그래프는 현재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맞아? 만나는 요 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것 같아. X축 기준으로. 다음 두 번째, A가 음수였을 때를 생각하면 X축 기준으로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통과하면서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B란 말이야. 맞습니까? 그럼 요때는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요때는 얘가 양수, 얘가 음수란 말이야. 되나? 그럼 정의되는 방식이 뭐야? 요때는 요 범위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음수인 유리함수를 가져오는 거고 오른쪽에선 양수인 무리함수를 가져오는 거야. 되나? 얘는 가져오는 순서가 반대지. 왼쪽에선 누구 가져오는 거야? 무리함수 가져오는 거고 오른쪽에선 유리함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찢어진 범위를 기준으로. 되나? 근데 요 무리함수란 녀석 안에 이 직선이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 맞아? 이것 자체가 지금 시점이 마이너스 A분의 B, 0인 C인가? 얘가 시점 자체가 마이너스 A분의 B, C에 이렇게 찍혀있단 말이야. 됩니까? 중요한 거는 얘를 0으로 만드는 시점의 X좌표 자체가 얘가 연결되는 요 포인트에서 시점이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되나? 다시 이 무리함수의 시점이 시작되는 순간, 요 무리함수의 시점이 시작되는 순간 여기야. 되십니까? 이해가냐? 그럼 일단 요 유리함수 먼저 분석을 끝내놓고 가면 얘는 x-5분의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거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1이야? 얘들아,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 맞냐? 그잖아. 그럼 현재 세로 점근선이 x 이퀄 5, 가로 점근선이 y 이퀄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겨먹은 함수야. 됩니까? 이랬을 때 지금 1대1 대응 조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아, 그럼 생각해보면 현재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계속 한 개점에서만 만나야 되거든? 근데 무리함수는 그 특성상 얘들아, 얘 같은 경우는 무리함수의 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무리함수가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로 나오지. 맞아? 요때는 지금 마이너스 기울기가 음수니까 왼쪽 위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무리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나와. 요 두 번째 케이스에선. 근데 요 케이스든 무리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카바를 칠 수 있어 없어? 마이너스 무한대에 도달할 수 없는 녀석이잖아. 태생적인 특성상 어느 특정 지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맞아? 근데 내가 원하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그 Y축의 저 머나먼 깊은 계곡까지도 1대1 대응이어야 돼. 계속 한 개점에서 만나야 돼. 그걸 가능케 만드는 건 누구밖에 없어? 유리함수밖에 없지. 맞아? 이 자식이 뭐가 돼 있어야 돼?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흐르는 요 계곡이. 되나? 즉 마이너스 x 이퀄 5 기준으로, 즉 세로 점근선 기준으로 오른쪽 근방이 반드시 포함돼야 돼. 세로 점근선 우측 근방이라고 할게. 근방이 반드시 포함이 되셔야 됩니다. 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가 가? 아이들아? 그럼 세로 점근선 우측 근방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 유리함수가 먼저 나타나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타나. 세로 점근선이 x 이퀄 5고요. 유리함수였다가 무리함수여야 되니까 우측 근방이 포함되려면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가 이미 이렇게 왼쪽에는 그려져 있어. 그치?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끊길 텐데 이렇게 점근선이 가다가 유리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끊겨. 그치?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어딘가 갖다 붙일 건데 반드시 여기 시점 좌표가 찍힐 거거든? 맞아? 그럼 1대1 대응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라는 거 느껴져? 어디다 갖다 붙이든 간에 무리함수는 플러스 무한대까지 쭉 올라가기 때문에 요 녀석 플러스 무한대로 쭉 올라가는 녀석과 언젠가 무한대에 도달하는 녀석이 함께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1대1 대응이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이해가지? 우측 근방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가능할 것 같기도 해. 맞아? 얘는 유리함수가 나중에 나오니까 여기 어딘가 끊기면 되잖아. 혹은 여기서 정확히 끊겨도 된다고. 이해가 가나? 그럼 방금 우리가 느끼기로 무리함수는 계속 끊임없이 어떤 함수든 간에 위로 올라가긴 하니까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플러스 무한대 구간은 포함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 끊기는 구간이 만약에 이렇게 끊겨 있으면 여기 오른쪽으로 가져왔을 때 얘가 무한히 올라가니까 여기서 무리함수를 이렇게 갖다 붙여도 여전히 아까와 같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요거 이해 가냐? 방금 얘가 안 되는 케이스에서 확인하기를 둘 다 플러스 무한대로 올라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럼 정확하게 시점이 어디 놓여 있어야 돼? 유리함수에? 세로 점근선 상에 놓여 있어야 돼. 됩니까? 즉 얘가 찢어지는 요 시점 자체가 이 녀석의 세로 점근선 x 이퀄 5가 되면서 오른쪽 지점에서 y 이퀄 이렇게
유리함수가 오른쪽 지점에서만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우연찮게도 이 녀석의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에 탁 맞닿아 있으면은 1대1 대응 그래프 만들어지는 거 맞냐? 이해가? 그럼 더 이상 안 만나는 거지 이제 여러 개 점에서. 그래서 시점 좌표가 어디 우연히 찍혀있을 조건이야? 여기에 찍혀있을 조건이고 여기 좌표는 유리함수의 점근선 교점 5, -2랑 동일합니다. 됩니까? 즉 문제에서 원했던 마이너스 a분의 b, 현재 c라는 시점 좌표가 5, -2인 순간이니까 a분의 b는 마이너스 5로 결정이고 c 값은 마이너스 2로 결정되더라 라는 거지. 됩니까? 얘네들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7이다라는 생각이. 얘도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거지. 위치 같은 거. 이해가 가니? 경수야? 넘어가도 돼? 태준아? 이거 이해하지? 결론만 얘기하면 둘의 점근선 교점이랑 시점 좌표가 일치해. 허무하지? 그게 끝이야. 그래서 보통 수학에서 물어보는 건 저런 아주 특이하게 틱하고 만나는 순간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16번도 조건 해석이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보고 갈게. 함수 fx가 뭐라고 나왔냐? 절대값에 x-1분의 3x-5 더하기 k의 절대값 닫았어. 이거에 대해서 다음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x1, x2가 1과 2 사이에 놓여있은 어떤 실수? 사이에 놓여있는 x1, x2에 대하여 f, x1 그 다음 5, f, x2다 라고 이렇게 나와있어. 대소관계. 맞아? 그럼 어떤을 포함한 명제니까 이 범위에 놓여있는 x1, x2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x1, x2가 존재한다 라고 읽어줘야 돼? 그래 안 그래? 얘인 x2, x2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 단 하나 이상이라도. 맞습니까? 이해가 가? 그럼 얘는 현재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꺾어 올린 그래프니까 일단 내부에 있는 유리함수의 정체를 좀 밝혀주면요. 이 녀석은 현재 표준형으로 바꾸면 x-1분의 그 다음에 3이 내려오니까 더하기 k 플러스 3인가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지. 맞습니까? 그래프 개형은 결정이 돼 있어. 현재 가로점근선이 세로 점근선이 x 이퀄 1 가로점근선이 y 이퀄 k 플러스 3이라서 현재 비례상수가 음수 이상이야? 맞습니까? 그럼 얘를 x축 기준으로 꺾어 올리는 그래프니까 어디에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x축의 위치가 중요한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럼 x축이 당연히 여기 위에 걸려있는 순간 첫 번째랑 여기 아래쪽에 걸려있는 순간 두 번째로 나눠서 바라봐야 되는 문제겠지. 물론 가운데 걸려있는 순간도 봐긴 해야 돼. 됩니까? 뭐 여튼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 요 조건을 해석하는 게 핵심이거든?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어딘가 x 이퀄 1이 있을 거고 어딘가 x 이퀄 2가 있을 건데 1과 2 사이에 어떤 x1, x2에 대해서 y 값이 요렇게 점점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진다라는 거지. 맞아? 이해가 가냐? 즉 어딘가 이렇게 x1이 있고 어딘가 이렇게 x2가 있었을 때 걔네 둘 사이에 y 값이 뭐인 지점이 존재해야 돼? 5인 지점이 존재해야 되니까 얘 사이 어딘가 y 이퀄 5가 있었을 때 얘들아 x1에서 이런 좌표, x2에서 이런 좌표가 존재한다 라는 말은 이 사이 구간 어딘가에서 y 이퀄 5를 뭐 하는 순간이 존재하면 될까? 통과하는 순간이 존재하면 돼. y 이퀄 5를 통과하는 순간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통과해야 될까? 증가하면서. 다시 함수값이 커지면서 누구를 통과하는 점이 존재해야 돼? y 이퀄 5를 통과하는 점이 존재해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았냐? 그럼 일단은 통과하고 말건 증가하는 범위가 존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감소만 하고 있으면 이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지. 되나? 그럼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조사해볼게. x축이 여기 걸려있는 케이스. x축이 저렇게 한참 위쪽에 걸려있으면 여기 어딘가 x 이퀄 1이 있을 거고요. x축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꺾어 올라갈 거야. 그지? 즉 꺾어 올라간 그래프가 현재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는 그래프. 됩니까? 그 다음 요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꺾어 올라질 거 아니야. x축 위쪽에 있으면. 여기 점근선이 요렇게 올라오시면서 현재 저 그래프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겠죠. 되나?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구간은 현재 x가 1과 2 사이에서만 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건 x가 1, 2 사이야. 1과 2 사이에서. 즉 1보다 오른쪽 구간만 보는 거거든. 얘들아. 그럼 1과 2 사이인데 1보다 오른쪽 구간을 관찰했을 때 계속 뭐 하고 있어 그래프가? 감소만 하고 있잖아. 이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 만족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증가하면서 통과해야 되니까. 불가능해. 이해 갑니까?
안 되는구나. 그럼 두 번째.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사이에 정확히 걸려있는 구간도 있긴 하거든? 근데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 느껴져, 얘들아? 이렇게 꺾어 올려봤자 이렇게 화산형 모양의 그래프 나타나는데 걔도 1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지. 걔도 안 돼. 됩니까? 그럼 유일하게 가능한 케이스가 X축이 아래쪽에 이렇게 걸려있는 순간인데 이렇게 X 이퀄 1이 있었을 때 이번에는 여기 X축이 있었으니까 여기 위쪽 그래프는 그대로입니다. 그지? 그럼 위쪽 그래프는 그대로 했으니까 위쪽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텐데 어차피 왼쪽은 신경 쓰지 않아. 그지? 오른쪽만 볼 건데 그럼 얘를 기준으로 꺾어 올린 그래프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맞아?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나타나겠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뭐 하는 구간이 생기는 것 같아, 얘들아? 증가하는 구간이 생기는 것 같지. 증가 구간이. 맞습니까? 그럼 존재하기만 하면 되니까 뭐 여기에서 안 되냐 안 되냐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어. 괜찮나? 1 이후에서 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여전히 두 번째 경계가 되는 순간은 2라는 순간인데 2가 지금 이런 데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감소 구간, 기껏 증가 구간 만들어놨는데 여기 어딘가 x 이퀄 2가 찍혀 있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그 사이 증가하는 구간이 누구를 통과하고 있기만 하면 돼? y 이퀄 5를 통과하고 있기만 하면 되니까 경계가 되는 함수값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 누구보다 크면 돼? 5보다 크기만 하면 돼. 알겠나? 그럼 x에다 2 집어넣으시면 얼마냐? 얘들아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 집어넣으면 얼마냐? 1 플러스 K. K 플러스 1이야? 얘가 K 플러스 1이야. 맞습니까? 그럼 얘가 누구보다 크면 된다고? 5보다 크면 된다고. 답이 얼마야? K는 4보다 크다. 되나? 해석만 잘 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명제. 1과 2 사이에서 y 이퀄 5를 증가하면서 통과한다 라는 걸 좀 우회적으로 전달한 거야. 알겠습니까? 넘어가도 돼, 얘들아? 그래 되지? 717 받고 718 받고 719부도 조금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은 문제라서 얘들아 좀 노가다로 우당탕탕 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한번 보고 갈게. 719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y는 루트에 x 더하기 36 그 다음 y는 루트에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6인데 이 그래프의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 또는 경계에 포함되는 점 중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 정수점 카운트하는 문제지. 이거를 우당탕탕 세지 말고 얘들아 하나하나 세지 말고 조금 그 우아하게 이거 그래프 그려봤더니 모양이 완전히 똑같은 무리함수 두 개가 붙어있다라는 거 느껴져? 얘들아? 이 녀석이 지금 마이너스 36에서 출발해서 어디서 도달하는 거야? 요렇게? 6에 도달하는 거지. 맞아? 요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거꾸로 36,0을 지나가니까 여기 똑같이 0,6에서 이렇게 만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 맞아? 36? 맞습니까? 이렇게 그려졌지 그래프? 맞아 아니야? 얘는 이렇게 내려가잖아. 여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둘러싸인 여기에 도형의 내부 또는 경계에 있는 정수점 카운트하는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얘들아 무리함수가 최고차항 계수 똑같고 여기 떨어진 간격이 6칸이고 얘도 이렇게 니들이 연장선 그어주면 이 모양이랑 내가 그은 저 모양이랑 어떨 것 같아? 똑같은 모양일 것 같아? 여전히 2차 함수 대가리 꺾어보면 2차 함수 똑같은 모양이라니까? 즉 나는 여기다 얘를 갖다가 붙여서 퍼즐 조각 뜯어 옮기기를 할 전략. 괜찮나? 그럼 정수점 세는 게 구간이 내부에 있는 직사각형 영역에 있는 정수점만 카운트하면 되니까 훨씬 쉬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 다만 경계까지 우리가 세야 되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봐봐. 지금 내가 원래 세야 되는 포인트에선 요 점 세야 되지. 정수점으로. 이 점도 세야 돼. 그 다음 기준이 되는 잘리는 선이 여기니까 여기도 세야 되고 여기도 세야 돼. 일단 4개는 무조건 카운트 해야 돼. 그지? 그 다음에 경계 지점을 잘 봐야 되는데 이 꼭지점 4개를 제외한 요 경계 지점 세야 돼. 요 경계 지점 세야 돼. 요 경계 지점 세야 되지. 맞아? 요 내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요 경계 지점 세야 되고 이 경계 지점도 세야 돼. 총 1, 2, 3, 4, 5 5개 선 사이에 있는 경계 지점 세야 되고 그 다음 여기 내부에 있는 영역 세야 돼. 여기 내부에 있는 영역 세야 됩니다. 괜찮나?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뜯어서 갖다 붙이는 순간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렇게 직사각형 박스 모양이 되고 요렇게 되실 건데 그럼 내가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점들을 다 카운트하면 여기에 지금 x 이퀄 0고 여기가 지금 x 이퀄 36 여기가 지금 y 이퀄 얼마야? 0 여기가 지금 y 이퀄 얼마야? 36 y 이퀄 6이잖아. 맞습니까? 그럼 얘와 얘 사이에는 정수점 몇 개 들어있어?
37개 들어있지. 0부터 36까지. 얘와의 사이에는 경계 포함해서 정수점 7개 들어있습니다. 그럼 모든 정수점 토탈 카운트 하시면 37 곱하기 뭐가 돼? 7이 되잖아. 맞아? 근데 얘를 그대로 세도 되느냐라는 거야. 아, 봅니다. 여기 점 좌표 일단 세는 거 맞지? 여기 점 좌표 일단 세는 거 맞지? 여기 점 좌표 일단 세는 거 맞지? 원래 얘는 세는 게 아니지만 얘를 세야 되니까 똑같은 개수만큼 세지는 거지.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알았어? 되나 안 되나? 그 다음 원래 이 선에 있는 점들 세는 거 맞지? 맞아? 원래 이 선에 있는 점들 세는 거 맞지? 되나? 원래 얘는 세는 게 아니었지만 이 자식이 갖다 붙여지면서 요 선도 세는 거 맞지? 됩니까? 그럼 얘 세는 건 맞는데 얘를 세면 될까 안 될까? 얘 세면 안 돼. 이해가 가나? 얘는 세면 안 되는 애들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냐? 근데 여기 세야 돼. 여기 세야 되니까 여기 세야 되거든? 여기 세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애들도 세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곡선 라인에 있는 애들은 몇 번 카운트를 해야 돼? 2번 카운트를 해야 돼. 요렇게. 여기는 2번 세야 돼. 2번. 한 번을 더 세줘야 돼. 저 모양에서. 됩니까?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얘랑 얘는 세주면 되겠죠. 그냥. 무조건. 괜찮아?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무언가를 빼줘야 되고 무언가를 더해줘야 되는데 이 빼줘야 되는 영역은 세지 말아야 할 영역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 되나? 그 다음 한 번 더 더해줘야 되는 영역은 저 곡선 파트니까 여기에 있는 정수점 개수는 한 번 더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 그럼 요 세로선은 y좌표가 1, 2부터 해서 5까지 가는 거니까 정수점 총 토탈 몇 개 있어? 5개 들어있지. 됩니까? 그럼 곡선 파트에 있는 정수점만 잘 세면 되는 것 같아? 됩니까? 아까 함수가 얘였으니까 요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점 x좌표가 뭐일 때 발생하겠냐? 제곱수일 때 발생하겠지. 맞아? 그럼 x가 1일 때, 4일 때, 9일 때, 가다가 20, 5일 때까지 가냐? 총 몇 개 있어? 정수점? 5개 놓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차피 더해봤자 어떻게 돼? 날라가. 되나요? 그럼 최종적인 답은 얘네들이 곱해지면 77에 49, 73, 21이니까 259가지의 정수점이 카운트 되더라 라는 생각이. 지현아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 물론 이거 노가다로 하나하나 이렇게 셈하겠다라고 생각해도 되긴 하는데 여기가 제곱수 되는 순간 찾으면 되니까 좀 똑똑하게 풀자라는 거야. 의도가 이러하지 않겠니? 그래 안 그래? 넘어가도 돼 얘들아? 다음 20번은 안 봐도 되는 문제 같아? 그치 얘들아? 720번 리얼 그냥 유치원생들이 푸는 문제 맞아? 제한된 범위에서 그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요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현재 0,-1을 지나간 직선의 기울기를 볼 건데 0,-1이 뭐 여러 군데 찍히면서 첫 번째 기점, 두 번째 기점 요렇게 될 거야. 됩니까? 그래서 만나면 얘와 얘 사이에 놓여야 되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보다 낮고 요 직선의 기울기보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B의 최대값은 요거 인 순간 찍히고 A의 최소값은 요거 인 순간 찍히는 거 맞지? 됩니까? 맞아 아니야? B의 최소지 B의 최소. 잘했지? 요거는 잘 풀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21번, 22번 다 봤고 마지막 남아있는 게 723번인데 얘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그치? 함수 해석하는 것만 보고 뭐 답은 잘 냈을 것 같으니까 마무리할게. 남아있는 거 해석하기로 지금 723번 마지막 해석하는 문제 fx는 루트에 6x 3 더하기 2다 라고 나왔고 무리함수는 몇 차 함수랑 똑같은 함수라고 얘들아? 2차 함수. 근데 문제에서 제시된 함수 g x가 f를 가져오거나 f 인버스를 가져오거나 둘 중 하나인데 f가 f 인버스보다 작을 땐 얘를 가져오고 f가 f 인버스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얘를 가져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더 뭐한 함수를 가져오란 소리야? 작은 함수를 가져오란 소리지. 맞아? 다시 더 작은 값을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됩니까?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나왔을 텐데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지 역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됩니까? 그럼 현재 얘가 f가 되고 얘가 f 인버스가 되는데 두 함수 중에서 더 작은 걸 가져오는 함수니까 여기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f 인버스를 가져오다가 교점에서부터 f를 이렇게 가져오는 함수가 되겠죠. 맞아? 경수야 듣고 있냐? 얘가 지금 gx가 되시겠다라는 생각이 됩니까? 그럼 구하고 싶은 거는 얘랑 기울기 1짜리인 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개인 순간 찾는 거니까 여전히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보는 거야. 맞아?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볼 때 여전히 기점되는 순간은 요렇게 시점 지나가는 순간하고 틱하고 뭐 하는 순간이야? 접하는 순간 되시겠다라는 생각이야. 됩니까? 그럼 시점 지나갈 때는 이 녀석의 시점이니까 니들이 잘 구했겠지? 맞아? 이 녀석의 시점은 현재 얼마냐? 2분의 1,
2가 되니까 F 인버스의 꼭지점 좌표는 2,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얘를 지나가는 순간이니까 K값 바로 등장하고요. 다음 접하는 순간은 얘가 현재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뭘 동원하는 게 제일 편하네? 2차 함수니까 뭘 동원하는 게 편안하냐고 기울기 일자리인 접선 찾을게. 미분을 동원하는 게 제일 편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야. 됩니까? 그럼 무리함수, 역함수 바로 찾자 그랬지. 얘 x개수가 6이야. 그럼 F 인버스의 최고차 한계수가 얼마야? 1. 얘 x개수가 6이야. 6분의 1이야. 역수가 되면서 얘가 시점 좌표가 얘였으니까 꼭지점이 얘가 되겠죠. 맞아? x-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이다 라고 쓰고 얘를 뭐 해주자고? 미분해주자고. 즉 y 프라임이 3분의 1에 x-2가 되니까 얘가 기울기가 뭐 되는 순간? 1 되는 순간 찾으면 접점의 좌표 바로 계산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열심히 계산하면 아마 5, 어쩌고라고 나올 거야. 5 집어넣으면 얼마냐? 3, 3, 9, 2분의 3이니까 5,2 뭐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5,2 지나는 순간 첫 번째 K값, 2,2분의 1 지나는 순간 두 번째 K값이니까 얘와 얘 사이에 놓인다 라고 잘 생각했을 것 같아. 넘어가도 돼? 이해가 가지? 이제 더 질문이 없을 것 같아? 그지? 왜? 내가 다 풀어줬으니까요. 그지? 자, 여기까지 공수2 마무리합니다. 박수. 아무도 박수 치지 않는 거. 좀 할만했습니까? 응? 하지만 이제 바로 이어서 공수원 블랙라벨을 시작할 거니까 우리의 얘기는 끝나지 않았고요. 여튼 요거 하느라 고생 많았고 아마 다음 주에 시험 볼 때는 공수2 기말고사 범위를 가지고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알겠지? 중간고사 아니에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그냥 블랙라벨 숙제로 낼 건데 그냥 일단은 통으로 낼까 싶어. 블랙라벨 펼쳐봐 얘들아. 왜? 오늘부터 경험치 2배 이벤트 시작한다 그랬어? 아? 숙제 2배 이벤트. 블랙라벨 보시면 이제 그 문제수가 많진 않거든? 스텝 1은 니들이 그냥 발가락으로 풀 거고요. 2스텝에 있는 문제들 꽁냥꽁냥 생각해오면서 까먹었던 개념들 다시 한번 리뷰해온다라고 생각합시다. 알았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3스텝까지 가진 않고 17페이지까지 풀어올게. 알았지 얘들아? 일단은 1, 2스텝 다야. 블랙라벨 17페이지까지 1, 2 스텝이야. 고생하셨습니다. 풀어서 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